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 감독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윤석열 내란 일으킨 지 40여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라면 뭐 구주의 탄핵이 되고 또 체포도 되고 또 탄핵 심판하고 있고 또 재판도 진행 중이고 수사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지난해 말까지 해결해야 될 일들이 계속 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1차 체포영장 집행 1월 3일날 있었죠. 그때 실패하는 바람에 뭔가 다 틀어지고 있는 모양새고 또 그 이후에 윤석열을 또 지지하는 또 세력들이 결집하는 모양새입니다. 자, 공수처나 지금 경찰에서는 아마 좀 무혈 입성, 경호처의 분열을 노려서 무혈 체포하는 그런 노리는 것 같은데 체포를 더 미뤘을 때는 더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니까요. 빨리 좀 체포, 법 집행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시원하고 재밌는 소식들로 여러분 출근길 함께 하려고 합니다. 생방송 중에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지훈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자, 매주 월요일 지난주 이슈를 정리하고 이번 주 이슈를 전망해보는 뭔데 이 뉴스 시간입니다. 김민하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뭔데 이 뉴스 공식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또 인상 깊으셨던 이슈, 또 이번 주 기대되는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지난주 네. 사실은 이제 우리 모두가 이제 윤석열 언제 체포되나 네. 뭐 이거 이제 많이 기다렸는데 그 관련 뉴스들이 이제 많이 나왔죠. 네. 근데 체포가 되지는 않았고 네. 근데 관련 뉴스들이 많이 나왔다. 근데 사실 지난주에 지구적으로 세계적으로 중요한 뉴스들이 많았거든요. 지구적으로요? 네, 캘리포니아에 뭐 산불이 나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아직 안 꺼졌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스타들의 뭐 집이 불탔다 이런 것도 많이 보셨을 거고. 근데 네. 이게 지구적인 문제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불이 왜 이렇게 크게 네. 났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트럼프가 뭐 그린란드를 사겠다 자꾸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근데 미국의 대통령 당선인이 이런 얘기를 한마디 툭 던지는 것 같아도 이런 얘기 한번 해놓으면 전 세계가 막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난리가 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을 많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 체포 이제 이거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에 관심을 우리는 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에는 또 이제 박정훈 대령 이 군사법원에서 네. 이제 1심 무죄도 선고가 되는 네. 이런 일이 있어서 여전히 우리는 어쨌든 윤석열 이슈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은 한 발짝도 못 나가는구나.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깨닫는 지난주에 이제 그러한 일들이었고 이번 주도 이제 마찬가지겠죠. 예. 끝날 때까지 계속 윤석열 체포. 그게 집행. 뭔가 해결되지 않으면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대응을 못 할 것 같은데 일단 이번 주에도 내일 이제 윤석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이 첫 변론이 있는 네. 날이고 16일 날 두 번째 변론이 있는 날이다. 근데 이게 이 재밌는 뉴스가 재미라기보다는 흥미로운 뉴스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내란 특검법이 이번 주에 본회의 상정돼 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 이번 주 중에 아마도 체포영장 집행될 것 같은데 네. 어떤 모양새로 언제 어떻게 집행되느냐 굉장히 관심사가 뜨거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주말 대 집행도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특히 2차 집행 주말 새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호처 분위기가 지금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특히 우선 일단 박종준 경호처장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에 출석을 하면서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시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좀 달리 보는 견해도 있는 것 같고요. 이게 그래서 지난주에 윤석열 체포 왜 안 되나 관련 뉴스로 네.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이 조사받으러 가서 갑자기 사표 내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근데 지난주에 처음에 이제 요 사표 낼 때 이 일이 있고 나서 해석하기로는
아 이게 경찰이 허를 찔린 건가? 네. 그래서 사표 낸 행위가 또 하나의 어떤 작전인 건가?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표를 내므로써 경호처 내 강경파들이 뭔가 이 더 강경하게 나갈 수 있는 어떤 명분을 준 게 아닌가? 이런 해석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사정을 쭉 이렇게 좀 보니까 뭐 그 당시에도 뭐 일부 이제 해석이 이미 나왔습니다만은 경호처가 우리가 요 밖에서 볼 때는 경호처가 전반적으로 지금 굉장히 강경하게 나가는구나 이렇게 보이지만은 내부에서는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좀 강경한 포즈를 취하고는 있지만 내부에서는 이제 좀 이게 아닌 것 같다. 이러다가 우리가 뭐 공무집행방해나 특수공무집행방해 이렇게 되면은 내 인생 누가 책임지느냐. 그거 다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경호처 그렇죠. 직원들도. 그렇죠. 이 부글부글하는 분위기 속에서 네. 몇몇 간부들이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네. 이런 강경 분위기를 이끌고 있고 요 사이에서 아 이거 어떡하지? 라고 중재하는 몇 사람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중재하는 몇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경호처장이었다는 거예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중재하는 가운데 그런데 경호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키는 누가 쥐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윤석열이 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근데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누구한테 힘을 실어주겠습니까? 중재하려는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힘을 실어주겠습니까? 강경하게 대응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을 지킵시다. 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겠습니까? 뭐 뻔하죠. 그렇죠. 네, 본인 뻔하죠. 지키자고 하는 네.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니까 네. 박종준 경호처장은 아 이제 뭐 난 할 만큼 했다 이런 생각으로 조사받으러 간 김에 저는 뭐 조사받으러 왔지만 이제 그만둘 거여서 조사를 받는 어떤 과정의 어떤 법적 리스크도 나름대로 좀 줄이고 싶고 또 나는 할 만큼 해서 이제 나는 경호처에서도 네. 더 이상 할 수 있는 할 일도 없는 것도 것 같고 없고. 네. 그 사표 낸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그만둔 게 아닌가라는 게 오늘까지의 정설로 지금 언론은 보도를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박종준 경호처장이 이제 사표를 내니까 이제 차장이 합니다. 김성훈인데요. 근데 이제 김성훈 대행, 이제 차장이 대행이 맞는데 상당히 강경파고 김건희 라인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었어요.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윤석열이라는 네. 사람하고 가까운 어떤 그러한 관계를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다.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라인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게 지금 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경호처장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이전에 그때부터 아주 이제 가까운 사이였다는 거예요. 김용현 그다음에 지금 김성훈, 그다음에 그 밑에 이광호 씨라고 있어요 또. 네. 그래서 요 분들이 쭉 나름대로 가까운 사이여서 용현파. 그다음에 결국은 김용현 이 경호처장 당시 경호처장이 가까운 사이라는 것은 윤석열이라는 사람하고도 가깝다는 것이고 요 관계들은 결국 이제 이 당시 김건희 씨하고도 나름대로의 가까운 사이 아니냐. 왜냐하면 경호처라는 조직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 배우자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일 수밖에 없는 사이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더군다나 예. 이 정권에서는 특히 경호처는 굉장히 어쨌든 가까운 사이일 수밖에 없는데 이 대통령 부부하고 인사 무슨 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누가 다 개입을 합니까? 네. 이런 의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건희 라인 아니냐라는 얘기가 경호처 내부에서 계속 나왔고 이전에 이제 특히 입틀막 사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경호처가 과하게 경호를 해서 입틀막에 나서고 뭐 이런 이제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강경한 경호처의 어떤 대응을 주도한 사람들이 바로 사람들이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가 이미 다 나왔었기 때문에 충성파잖아요. 네. 당연히 이제 좋아. 이렇게 충성파들이 난 너무 좋아. 이런 분위기가 내부에서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가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예, 이 강경파들이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이 강경파들은 계속 얘기를 하지만 김용현, 김건희 이제 직계들이고 공무원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어쩌다 공무원들이고 늘 공무원들은 그 밑에 부장, 과장 밑에 직원들인데 경호처 내부가 사실은 박종준 처장 가면서 뭔가 흔들리고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항명 사태가 있었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뭐냐면 경호처도 내부 게시판이 있나 봅니다. 이게 다들 있나 봐요. 내부 게시판. 내부 게시판 여기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내부 게시판에 이 경호처 직원이 글을 올렸다라는 겁니다. 아하. 근데 굉장히 긴 글이에요, 이게. 예. 긴 글을 나름대로는 그러니까는 각오하고 올린 것이죠. 이 정도의 긴 글을 내가 한번 올려서 네. 정말 정식으로 한번 문제 제기를 해봐야 되겠다. 경호처 간부가 글을 올렸는데 무슨 내용이냐? 우리가 계속 지금
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있는데 경호처가 네. 이게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 이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우리가 집행을 막으면은 이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단체로 막으면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이게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당연한 얘기를 글로 썼네요. 그렇죠. 어쩌면 그리고 당연한데 예. 왜냐하면은 당연한 얘기인데 말을 못하니까. 경호처 내부에서는 그 당연한 얘기가 상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가 그렇죠. 형성이 돼 있으니까 지금 이 앞서 말씀드린 이제 이 김성훈 차장을 차장. 위시한 건의파 용연파들은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극우 유튜브 네. 극우 집단들이 믿고 있는 그 시나리오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의 영장은 불법이고 그리고 일부 이제 국민의힘도 같이 얘기하고 있는 네. 영장이 불법이기 때문에 이거를 막는 것이 경호처의 임무이고 현행범 체포도 가능하다 이런 그렇죠. 논리가 있었죠. 그 경찰을 잡아라. 그렇죠. 예. 영장을 집행하는 이 수사기관을 오히려 체포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정말로 믿고 있는 분위기라는 확신하고 거예요.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영장을 막으면 우리가 불법입니다라는 얘기를 감히 못하는 상황에 어려웠는데 작정한 글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국회 법사위에서 이 정권이 임명한 정확히 얘기하면 이 정권이 이제 조희대 네. 사법부가 이 정권에서 어쨌든 들어선 사법부 아닙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얘기를 했다. 이 체포영장에 형사법 110조, 111조가 있는 거에 대해서도 정당하다고 얘기를 했고 이 체포영장은 집행이 정당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막으면은 불법이 된다는 것도 이분이 다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 정권의 법원 행정처장이 얘기한 거를 우리가 거스르면 되겠느냐 네. 이런 글을 올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건희파, 용연파로 분류가 되는 김성훈 처장이 이건 지워라 얘기를 했는데 안 지우니까 네. 이 시스템 관리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게시판 관리자에게 네. 이거는 그냥 네가 지워라. 그래서 이걸 또 지웠다는 거예요 강제로. 그랬는데 지웠다가, 예. 이게 기사 막 나오니까 이게 난리가 나니까 다시 또 복구를 했다. 이런 게 기사로 나오고 있는 거죠. 이 내란, 또 내분 이런 것들이 좀 읽혀지는 부분인데 이 김성훈 차장 지금 경호처 권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출석 요구를 경찰이 계속 하고 있는데 3차 출석 요구도 거부한 상태다. 이 사람은 끝까지 버틸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뭐 이 사람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좀 우리가 쭉 얘기했다시피 경호처 내부의 강경 분위기는 네. 다 이끌고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앞에 박종준 경호처장은 지금 사실 경찰 조사에 출석을 하면은 그 자리에서 좀 체포가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네. 그렇게 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 이유가 뭐 답변하는 과정에서 체포할 그런 필요가 별로 없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온건파라고 또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렇죠. 예. 거기다가 직을 그만두기도 했고, 예, 그만뒀고. 그만두기도 했고, 나는 그 안에서 중재를 하려고 노력을 노력했다. 했고요. 뭐 그런 얘기 했을 가능성이 높겠잖아요. 등등등등. 근데 그 진술을 했으면은 내가 중재를 하려고 했어요라는 진술을 했으면은 네. 강경한 분위기 누가 이끌었습니까라고 그 질문도 질문을 했을 왔을 거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김성훈입니다라고 답을 했을 것이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김성훈 차장이 나가면은 저 아니에요라고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또? 안 그렇겠죠. 그렇죠. 네. 나 맞습니다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러면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여서 이 사람은 아마 나가지 않겠죠. 안 나갈 것이다. 그러면 경찰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장을 받아야겠죠. 그러면 네. 이 사람은 잡아야 되니까 그러면 체포영장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은 이 체포영장은 또 집행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될 것인데 근데 이게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뭐 불법이다 경호처가 그래서 막아야 된다 이런 논리를 막 세워가지고 지금 막고 있는데 네. 경호처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호처가? 불법 논리가 있을까요? 그렇죠.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경호처 차장을 잡으러 왔습니다. 우리가 체포영장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경호처가 대통령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데 경호처 차장을 지키겠습니다라고는 얘기를 못하지 하기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이 체포 작전의 아하. 변수가 될 수가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러면 김성훈 체포하고 윤석열 체포 비슷하게 좀 둔다고 하는 건데 문제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가 계속 있습니다. 실탄 이렇게 뭐 중화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2차 체포 집행할 때 어떤 무력 충돌 부분 어떻게 좀 예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성훈 차장이 네. 내렸다는 지시가 네. 이 경호관들에게 내렸다는 지시가 실탄을 포함한 화기를 휴대를 해라. 노출되지 않게 휴대해라.
이렇게 그렇죠. 얘기했다고 하죠. 그런 예. 지시를 했다는데 지금 이제 이 관저 내부에 이제 이 경호관들이 이제 이 임무를 지금 이 수행하고 있는 태세를 보면은 네. 노출을 뭐 하라고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그 가방을 메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이 촬영된 걸 보면. 경호 가방 같, 뭐 무기 가방 같아요, 그거. 그렇죠. 예. 그 가방을 분석할 걸 보면은 그 가방 내에 이제 이 총이 총기가 이제 있다. 그렇죠. 예. 아마도 이제 소총이 들어있을 것 같은 그러한 이제 가방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이 좀 메고 있고 그 다음에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경호원의 복장, 네. 예를 들면 어떤 수트를 입는다던가 또 평상복을 입는다던가 이런 복장이 지금 아닙니다. 헬멧을 착용한다던가 이런 복장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물리력을 우리는 충분히 물리적 충돌을 감수하겠다라는 네.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뭔가 분위기를 그렇게 좀 그런 방향으로 좀 이 연출을 해라 이런 지시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한번 끝까지 가보자 뭐 이런 분위기 같고 그다음에 중학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요 경호처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보면은 기관단총 이상의 아우. 그러한 위력을 가진 이제 권총 아닌 거. 그렇죠. 이상 그 이상의 것. 잘 아시겠지만 기관단총이라는 거는 이제 연사가 되는 것을 말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정도의 어떤 위력을 가진 화기를 실제로 사용한다 그러면 이건 큰일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내전입니다, 진짜. 그렇죠. 큰일 나요. 근데 이거는 지시가 이제 그런 것들을 휴대하라고 내려온 것이지만 네. 실제로 사용을 하는 것이냐. 요거는 이제 그렇게까지 할까 싶은 부분도 있지만 지금 이 소위 말하는 앞서 말씀드린 용연파, 건의파에 동조하는 경호처 직원도 분명히 네.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되면은 위험한 상황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좀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체포 집행 어떻게 될지 좀 보기로 하고요. 자, 이번 주부터 또 본격적으로 되는 게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입니다. 화, 목 이렇게 계속 열리는데 숨지 않겠다라는 윤석열 첫 변론기일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혹시나 뭐 신변 안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출석 못한다라는 건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이제 신변 안전 우려 즉 경호상의 이유를 네. 지금 대고 있는데 그 전에는 본인이 말씀하셨다시피 숨지 않겠다 당당하게 나가서 직접 출석을 해서 뭔가 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에 대한 정당성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겠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게 이 헌법재판소를 일종의 자기 선전, 자기 변명의 어떤 그러한 장으로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표명하고 이랬는데 그때는 그러면은 경호상의 이유가 뭐 없었는가? 네.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네, 그때랑 마찬가지 지금이랑. 조건인데 네. 이제 와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다른 이제 생각이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뭐 분석이 지금 나오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탄핵 결론 이후에 체포를 좀 그때까지 체포를 좀 연기해달라 아니면 기소를 바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윤석열 측 어떤 의도입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같이 보면 네. 지금 이 혹시라도 헌법재판소에 요 변론하러 나올 때 나오고 나서 이제 뭐 체포가 된다거나 아하.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도 결국은 체포를 연기해줘라 뭐 이런 거에 방점이 지금 찍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나오다가 뭐 체포가 되거나 뭐 이런 상황을 우려하는 것이 아닌가. 결국은 체포만은 되고 싶지 않다.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괜히 나왔다가 혹시나 체포되기 쉬운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우려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두 가지 측면을 이제 짚고 싶은 생각인데요. 첫째로 관저에 있어도 체포는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죠. 뭐 이것도 더 이상 어떻게 막습니까? 경호처도 그렇죠. 계속 그럴 수도 없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호처 차장 잡으러 왔습니다. 네. 라고 해서 경호처 비키세요 한 다음에 들어가서 윤석열도 그러면 끝이에요. 얼른 잡아버리자. 맞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예. 이런 얘기 지금 나오거든요. 네. 물론 이게 이미 언론에 보도돼서 또 대책을 마련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경호처 차장이 마지막까지 저는 윤석열을 지키겠습니다. 뭐 지근거리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둘이 같이 오세요. 이렇게 잡아가는 예. 이러한 시나리오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요래서 잡혀갈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그런데 이게 뭐 다 좋습니다만은 탄핵 심판을 또 되도록이면 지연시키자라는 생각도 있는 거 아닌가. 아하, 시간 끌기. 그렇죠. 변호사님께 묻고 싶은 게 변론기일이라는 게 뭡니까? 그래서 이게. 뭐 변론기일이 가서 사실은 굳이 나올 필요는 없는데 이 심리하고 뭐 얘기하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기일이긴 하죠.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한 번 정도는 안 나오면은 한 번 정도는 기회를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 잡는 아마 건데. 그거를 뭐 그렇게 생각. 근데 탄핵 심판 좀 달라서 사회를 잡아놨습니다. 지금 화목
설날 끝나고 글쎄요 하루가 그냥 전 지나가 버린다고 보거든요. 변론에 본인이 안 나온다 해가지고 그 형사재판 같으면 뭔가 밀어주긴 하는데 탄핵 심판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과연 좋은 방법인지는 저는 의문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언론에서는 그렇게 하루라도 어떻게든 지연을 시켜보고자 하는 뭐 그런 의도가 의도도 있을 것이다. 아까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만약 그런 거라고 한다면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좀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적합하지 않은 용어일지 모르지만 네. 뭐 찌질한 거 아닙니까 그게. 찌질한 정도가 아니고 막 먹히지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거 말고 본인이 얘기한 대로 당당하게 가든지 그렇죠. 당당하게 잡혀가든지 뭐 이런 것이 필요한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듭니다. 아마 미루려고 하더라도 화요일 날 아마 재판부는 그냥 진행할 겁니다. 안 나왔으니까 다음에 나오긴 하고 그냥 무시하고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큰 의미 없다 생각이 들고 자 지금 또 놀라운 게 선임계를 그렇게 안 내다가 공수처에 결국은 4명의 변호인 선임계를 인제 냈습니다. 아마 더 이상 시간을 끌 수는 없다 이렇게 본 건가요? 선임계 내는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이게 공수처에다가 낸 거지 않습니까? 공수처 불법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게 내는 게 사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상황에 윤석열 측의 그동안의 대응의 맥락에서 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저는 이것도 사실 이해가 안 돼. 벌써 내든가 나와서 계속 브리핑은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선임계 내고 뭐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들만의 논리, 자기들만의 세계의 얘기인 네.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맞습니다. 거냐면은 예. 지난번에 1차 체포영장 집행될 때 사실 아무도 지금 기억을 하지 않지만은 네. 자기들만의 논리를 얘기를 했습니다. 나와가지고 공수처 검사 수사관들에게 우리가 공수처에 선임계를 내고 앞으로의 과정을 협의를 하겠다. 네. 그러니까 오늘은 돌아가라. 아, 기억납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예, 맞아요. 근데 이게 쓸데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안 쓰죠. 이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과정상에는. 네.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이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드디어 우리가 선임계를 내고 이후 과정을 협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하려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보이죠. 그동안의 그 이전의 주장의 맥락을 보면 그러나 말씀하셨듯이 이게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그동안의 주장과 행태를 보면은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뭐 이게 선임계를 당연히 냈어야 되는 거지만 그런 걸로 볼 때 전혀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오늘 또 보도된 내용인데 이 직무정지 상태인 윤석열 연봉이 또 올랐다고 합니다. 연봉이 꽤 많이 받네요. 2억 6,200만 원. 연봉 3% 올라서 받는다고 하는데 탄핵 심판 중이라도 계속 월급은 나오고 만약에 한 몇 달 끌면 1억씩 받겠네요. 그렇죠.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만약에 그 탄핵 네. 심판이 윤석열 측의 주장대로 윤석열 측의 주장은 180일 네. 꽉 채워주세요. 그럼 1억 넘겠네요. 그렇죠. 꽉 채워주세요.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러면 상당히 이제 많은 이제 액수의 이제 그 이 월급이 이제 집행이 되는 거죠. 네. 이게 탄핵을 당했더라도 그래서 직무가 정지됐더라도 직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수가 지급이 되는 거고 네. 3%가 올랐다. 이거는 공무원 이 기준으로 해서 네. 공무원의 이제 봉급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다 올랐어요, 3%. 그렇죠. 예.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제 오른 것인데 공무원이에요, 윤석열도.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부당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일을 안 하는데. 그게 다 떠나서. 일도 모르고 이렇게 해놓고 돈 받아간다는 게 또 안 그래도 술도 많이서 먹을 거 아니에요, 알아서. 그렇죠. 근데 아유, 그래서 정말. 상식적으로 볼 때 일도 안 하는데 정말 화가 납니다. 탄핵당했는데 예. 일반 공무원들은 뭐 탄핵당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없죠. 그래서 예. 일반 공무원들은 탄핵당할 일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 민주당에서는 탄핵을 당해서 직무정지 됐으면은 이렇게 이 월급을 받아간다거나 네. 봉급을 받아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감액된 어떤 액수를 받아가야 되는 차원의 어떤 법 개정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일부 발의도 하는 것 같고요. 이전에 뉴스 보신 것 중에 좀 열받는 부분은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에는 네. 퇴직금 달라 이렇게 내지 퇴직금 않습니까? 뭐 내란 이후 이틀 후에 신청했더라고요. 면직 그렇죠. 신청하면서. 그러니까 예. 이런 게 되느냐. 이분은 이제 양심이 없는 것 같아요. 퇴직 사유 일반 퇴직인데 네. 뭐 이게 징계나 뭐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이 법이나 규정을 떠나서 네. 너무하다. 이거는 씁쓸하다. 네. 너무하다. 이거는 뭐 알겠습니다. 양심에 관한 문제니까 예. 너무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국민의힘 좀 들여다보면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법을 자체안을 만들겠다는 입장도 지금 밝힌 상황이고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최근에 또 사과를 또 했습니다.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뭐 보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내란 특검 관련돼서는 지금 자체 특검안을 지금 발의를 하는 것을 네. 논의를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이름을 이제 이럴 경우에는 이런 게 이제 민감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름은 계엄 특검으로 하자. 계엄 특검으로. 내란 특검, 예. 내란 절대 그런 말 쓰고 싶지 않다. 계엄 특검으로 하자. 네. 추천권 지금 민주당이 원래는 이제 야당, 그러니까 이 교섭단체, 비교섭단체 야당에서 추천하는 걸로 이제 하다가 이거를 대법원장 추천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도 싫다. 그래서 이 다른 제3자 단체 다른 두 곳을 더 포함해가지고 추천하는 걸 한번 검토해보자 이래가지고 오늘 의원총회를 한번 하겠다는 것 같고 그다음에 외환죄를 지금 같이 넣어놨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안은 네. 외환에 관련된 부분은 또 빼자. 또 빼자. 수사 일정 줄이자. 뭐 그다음에 뭐 이 지금 나오는 얘기 중에 여러 아이디어로 나오는 것인데 계엄 선포 이후 뭐 한 6시간에 한정하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 수사 대상과 수사 일정을 좁히자라는 차원에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의도는 실제로 요 안으로 뭐 협상을 관철해 가지고 요걸로 통과시키자라기보다는 결국은 민주당 안으로 표결에 갈 것 같은데 네. 안 받을 테니까 안 받으실 테니까. 그럴 경우에 이탈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명분이 있으려면은 명분 쌓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 것도 있으려면, 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냈는데 안 안 받아줬지 받네. 않느냐. 그러니까 이탈하지 마세요. 자당 의원들을 이제 단속하기 위한 목적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실제 의원총회에 가면은 이조차도 될지 안 될지 모른다. 왜냐하면 내부에서는 우리가 이탈표 최소화하려면은 이게 필요해요라고 하는 의원도 있지만 다른 의원들은 우리가 지금 공수처도 못 믿고 검찰도 못 믿는데 특검은 어떻게 믿어서 이런 거를 냅니까? 라고 하는 의원도 있어가지고 큰일이네요. 그런 안 좋은 분위기가 또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의원총회 해봐야 할 것 같고 권성동 원내대표 사과는 느닷없는 사과. 그렇죠. 40일 지났어요. 예. 사과를 했으면은 어쨌든 뒤늦은 사과를 했으면은 전략과 태도가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바로 직후에 또 SNS에 무슨 글을 쓰냐면은 공수처 체포 포기해야 된다. 그리고 민주당이 뒤에서 독전대 노릇을 하고 있다. 이 전쟁을 독려한다는 것이죠. 네. 유혈 사태가 일어나면 다 민주당 책임이자 뭐 이런 얘기를 또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네. 별 의미 없는 사과였던 것이 아니냐. 네. 태도가 바뀌지 않는데. 하나마나한 얘기. 그렇죠. 이런 예. 사과를 왜 했을까요? 상당한 의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전망 좀 해주시고요. 이번 주 키워드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 전망. 네. 네. 한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네, 체포. 체포. 네, 어떻게 되느냐? 네, 저는 이번 주에는 체포영장이 좀 집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이고 경호처가 뭐 굉장히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막 이러고 있지만은 네. 별로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말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네. 무슨 뭐 유혈 사태라느니 그렇게 되는 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기 되죠. 때문에 네. 평화롭게 집행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네, 그래서 키워드는 뭐 체포. 윤석열 체포를 키워드로 2차 집행되는 걸 키워드로 삼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잠시 후 영식당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정치 이슈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영식당에 여러분들 초대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공동대표 박영식 정치스타 에디터 이상민 PD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윤석열 대통령 명운이 걸린 헌법재판 이제 시작이 됩니다. 화목 이렇게 주 2회 시작이 되고 첫 번째 변론 기일날 참석하겠다 뭐 얘기를 했었는데 참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네요. 네, 그러니까 뭐 그 두 가지가 이제 목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는 더 격렬하게 나는 체포당하고 싶지 않다. 이게 결론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나아가서서 체포 다음에 이제 구속영장이니까 네. 나는 더 구속당하고 싶지 않다. 이 두 가지의 목적만 있는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헌재 심판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서서 우리 김민하 평론가하고 변호사님이 잘 짚어주신 대로 뭐 본인이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뭐 재판이 무제한 지연되는 것은 그냥 해요. 아니기 때문에 뭐 1회 첫 변론기일에서 안 나오면 그대로 뭐 속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 거예요. 피고인 참여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헌재에서도 몇 주 전에 밝힌 대로 만약에 비협조적으로 굴면 어쨌든 나름의 페널티를 좀 주겠다. 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힌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출석을 하지 않든 출석을 하든 윤석열에 대한 입장은 헌재로서는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근데 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포와 구속 여부,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신병 확보에 대한 부분이 경찰 입장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미 알아버린 것 같아요. 관저 밖을 나오는 순간 잡혀간다. 긴급하게 체포될 수 있을 것이다. 잡혀간다라는 그 두려움과 위기의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헌재 출석하고 이 체포하는 게 이제 좀 연계가 된 그런 연계 작전 아니냐. 아, 좀 떳떳하게 살지 뭐 저러 살아요. 아, 좀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튼 좀 뭐예요 이게? 구질구질하고 뭐예요 이게 도대체? 지저분하고 구질구질하다. 아유, 뭐 정말. 이런 평가를 들을 수밖에 없겠네요. 징글징글하다 진짜. 왜요? 나오실 안철수 거예요? 의원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아, 안철수 의원. 네.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우는 게 국정수습의 뭐요? 그 첫걸음입니다. 네. 대통령은 자진 출두를 하십시오. 오, 그게 네. 바람직한 길입니다. 웬일이고? 아, 웬일이세요? 아유, 칭찬받는 겁니까? 네. 근데 깨뜨리고 칭찬받는 게 딴 소리 뭔지 하시니까 아세요? 뒤에 가서 그 나중에 또 다른 얘기 하시죠. 깨뜨리고 뭐라고요? 칭찬받는 거. 모르겠어요. 신기록. 왜요? 깨뜨리고 칭찬받잖아요. 예. 모르겠다. 저 이해를 이거 못하겠다. 못하겠다. 큰일 났대. 어. 아, 그러면 이 네. 개그 하나 할게요. 예. 그 전쟁을 잘 하는 오리가 뭔지 아세요? 전쟁을 잘하는 우리 북경오리는 아닐 거고. 을지문덕. 요건 몰랐죠.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대통령께서 직접 출두하시는 좀 게 강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바람 아니 강하게 얘기 근데 못하시잖아요. 근데 힘이 대통령께서 없어서 출두를 안 하실 걸 알고 그런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정함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몰라요. 함정다. 안다정함. 안다정함. 선택장애 다 정함을 못하니 아유, 알겠어요. 가볼게요. 잘 가요. 네. 예, 예. 근데 이건 다정함의 선택장애. 뭐 맞네. 다 정함, 그러니까요. 안정함. 예. 아무튼 원칙대로 체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뭐 의견은 아마 대다수 국민분들이 저기 유사하실 하는 것 거고 같아요. 네. 구질구질한긴 합니다. 예. 이 변론기일이라는 게 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형사 재판이면 피고인 출석이 아주 필요하기 때문에 1회, 2회 연계 가능한데 탄핵 심판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진행됩니다. 변호인들 나와 있으면 되거든요. 변호인 안 나와도 돼요. 그냥 불출석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마 변호인도 나올 것 같은데 결국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저는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저때로 끝난다고 보거든요. 저 4번 하고 끝나요? 끝납니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끝내도 되고요. 그렇게 오. 복잡하지도 않고요. 지금 상황상. 예, 근데 뭐 아마 비교를 많이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의 이 변론기일이나 그렇죠. 뭐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탄핵 심판 당시의 변론기일 이런 거 많이 비교해 가지고 전직 대통령보다도 훨씬 짧아진 헌재 재판기일 이것이 공평한가 뭐 이제 이런 사설도 나올 그 얘기 또 할 법한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최종 선고가 언제쯤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과거 사례를 네. 좀 찾아보니까 보통 변론기일이 이렇게 종결이 되고 나서 짧으면 뭐 열흘 그리고 길면 한 보름 사이에는 다 선고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예, 결론 탄핵 심판의 결론을 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말씀 주신 대로 이게 4번의 변론기일이 지금 잡혀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는 사실 너무 간단한
사유가 된 것 같아서 너무 간단하죠. 내란이라는 내란 행위의 이 사실관계를 평가를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뭐 복잡하지 않아 가지고 뭐 여기서 뭐 2번 더 한다 한들 2월 안에 결론이 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우리 정영식 재판관, 주심 재판관이죠. 공지의 사실을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게 눈에 띄는 겁니다. 사실은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공지의 사실은 뭐냐 하면 심리가 필요 없는 부분이에요. 공지의 사실. TV로 다 봤잖아요. 총 들고 기득하는 거 모습까지. 유리창 깨고. 그건 공지의 사실. 우리가 다 봤기 때문에 이거에 다툼의 여지는 없다. 그렇죠. 그러면 사실 심리할 게 별로 없어져요. 대부분 형사기소장에 다 들어있고 김용현. 제가 봤을 때는 심리할 게 별로 없습니다.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사회 잡혀있는데 더 빨리. 왜요? 아니 일개 변호사가 뭘 알아요? 죄송해요. 판사를 해봤습니까? 뭐 법관을 해봤습니까? 공판사 해봤어요. 예. 저는 이렇게 답정너식으로 변해버린 정말 절타적 정당성을 깡그리 뭉개버린 정말 공정성을 잃어버린 공수처 헌법재판소를 정말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번에 제가 딱 정면에 나서서 사진 멋있게 딱 찍었잖아요. 네. 왜 도시락 안 먹었어요? 찍혔대요. 도시락 왜 안- 얼마나 또 떡국 먹고 오세요. 떡국 왜 안 먹었어요? 도시락을 왜 안 먹고 왔습니까? 대통령이 출석을 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했는데 대통령이 제가 깡그리 또 무시하고 도리어 이렇게 모멸감을 주면서 대통령이 그렇게 해야겠어요? 이거 아니죠. 뭐가 아닙니까? 이 답정너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진 또 얼마나 멋있게 아니,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도시락은 왜 안 드셨냐니까요. 왜 안 먹었어요? 도시락을 왜 안 드셨어요?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이랑 밥 안 먹고 왜 떡국 왜 안 먹었어요? 도시락을 먹었어요? 왜? 그래야 요즘에 그 샤프하게 좀 나오니까. 지지자들만 보고 간 거 아닙니까? 윤석열? 아무튼 정치 경찰의 모호함이 도를 넘고 있어요. 두 분도 뭐 도를 넘고 있어요 지금. 야, 내가 나- 그래도 경험과 경륜을 갖춘 당 대표 원내대표를 갖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모멸감을 줄 수가 있어요? 정치 경찰하고 다를 바가 없네. 본인이 명월감을 뭐 여덟 개 헌재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아니 국민들이 느낀 모멸감은 생각은 안 하시고 다들 울산 아빠들은 모이세요 이거 한 따가리 해야겠네 이거. 잘 가세요 울산으로. 예. 자 지금 김기현 대표 원내대표 전 대표 나오긴 나왔지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제 이 헌법재판까지 사실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내란죄 뺐냐 안 뺐냐. 네. 요 부분이거든요. 헌재가 과연 어떤 판단을 할까요? 저는 알 것 같긴 한데요. 저는 뭐 그대로 할 것 같은데요. 뭐 그러니까 이제 상관없어요, 그 사실. 민주당 쪽에 뭐 한때 권유 논란이 있었지만 그거는 헌재 스스로 이제 공보관이 밝혔듯이 그런 적 없다로 이제 일축이 됐고 이것도 다 헌법재판소의 재량권 안에 들어가 있는 문제잖아요. 가령 이제 탄핵 소추단이 몇 가지를 사유를 넣었을 때 그것을 정리하고 실제 변론길로 넘어가는 그 단계에서는 헌재가 알아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것이 뭐 여당에서 대다수가 반발한다 한들 내란죄를 추가해가지고 실제 형법상의 내란죄를 다투면서까지 이 변론기를 길게 지연시킬 가능성은 너무 적다고 보고 헌법재판관들도 이미 그 대다수 여당 측 혹은 뭐 정부 여당 측 관계자들의 입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네. 굳이 뭐 이 내란죄 넣게 되면은 증인 신청 무더기로 하거나 그리고 또 사실 이게 재판이 길어진다는 것 자체가 국가로서는 또 불행 아니겠습니까? 안 되죠. 국가 신인도의 위기이자 또 경제적 불확실성까지 더 커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치적 불확실성은 빨리 좀 매듭 짓고 헌재가 빠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헌법 논란이 위반만 다룰 것 같은데요. 있는 게 저는 웃깁니다. 사실 그 국민의힘에도 뭐 법률가들이 많잖아요. 지금 김기현 대표 나왔지만 제일 위선적이죠. 보면 이 얘기가 이 말이 돼. 내란죄, 내란 행위, 네. 뭐 그 범죄 행위하고 그 범죄를 다투는 건 다른 문제인데, 근데 사실 이걸 합쳐가지고 내란죄가 넣었으니까 빠져야 되고, 그러니까 논리는 딱 하나예요. 늦게 안 하고 싶다, 요거잖아요. 늦게 안 하고 싶다. 안 하면 좋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얘기를 하려고 저렇게 논리를 대는 게 안쓰럽기도 하고. 아니면 사실은. 이재명 정당성을 대표 상실한 아유, 거죠. 나. 그래서 일각에서 말하는 대로 이제 우리법 연구회 소속 특정 법관에게 재청구돼서 법에도 없는 판사 입법으로 영장이 발부된 상황이라면 아니에요. 이거 심각한 거죠. 가만히 있어봐요. 저 네. 영남고 후배 왜 이렇게 깨듭니까? 그래서 이거 정말 민주당과 내통 의혹을 받는 국수본부장으로 심각한 중죄를 저지르게 된다. 네, 그래 봅니다. 체포는 체포고 헌재는 헌재 아니겠습니까? 이자는 누군데 발언권도 없이 얘기합니까? 건방지고. 저 질문 좀 그래서 얼마 전에 박지원이 생일이었어요. 아! 그래서 의제 생일이었습니다. 내가 생일 선물 준비했어요. 이렇게. 뭡니까? 자, 생일 선물. 진짜네요. 이거 비싼 의제 겁니다. 이거 명품이야.
진짜예요? 자, 기대하라고. 제가 어제 생일이에요. 그래. 바로 내 저기 조만간 출마되는 정치가 왜 이래? 신간입니다. 아 참. 꼭 사주이소. 고맙습니다. 사드릴게요. 근데 근데 저 질문 하나만 200건만 사줘. 오신 김에 어, 고맙습니다. 그 동대구역 앞에 그 동상은 한만 봐도 우리 선배님 동상 참 예. 선진대국을 열어갈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용안을 갖다가 그렇게 함부로 홍정이 아닙니까? 고맙습니다. 박준표 아닙니까? 어쨌건 내 통의역을 만약 심각한 중정 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됐나 통탄스러워요. 네. 자, 아니, 대전 출신 얘기해요. 예, 저는 어쨌든 그 보기에 그 체포영장은 체포영장 집행이고 헌재는 헌재인데 이걸 너무 이제 합쳐서. 엮으시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도 너무 체포영장 관련돼서 자, 말씀만 질문 받지 하시고.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라고 말씀- 저 해놓고. 방자하게 저 어떻게 건방지고로 저런 줄 말하나. 예, 아이 참 이 시장님 사회는 역시 그 박지원이 잘해. 네, 우리 홍준표 시장도 나오셨지만 국민의힘의 상황이 참 이게 이해하다가도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내란 특검법 사실은 결국 198표로 그걸 부결이 됐는데 자체 수정안을 내기는 또 낸다고 합니다. 외환죄는 빼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국민의힘의 자체 수정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주 완벽한 특검법안을 재발의한다고 하더라도 네. 어떤 트집이라도 잡아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 움직임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민주당이 재발의한 특검법은 뭐 물론 민주당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발의했다고 해도 믿어줄 만한 특검법일 것이다. 네. 그걸 보면 일단 대법원장 추천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제3자 추천이잖아요. 게다가 뭐 수사 기간도 짧아지고 수사 인력도 조금 줄었습니다. 근데 다 국민이 원하는 데 다 해줬는데. 그리고 네. 그 언론 브리핑 관련해서도 좀 제한을 뒀기 때문에 공표하는 걸 좀 취소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저는 국민의힘이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외환죄를 또 네. 걸고 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 아 이제 국민의힘은 사실 이 내란 특검을 하고 싶지가 않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예? 내란을 한 것 같아요. 자꾸 이걸 하게 되면 범죄가 다 드러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 느껴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내란 외환죄를 거부하는 거는 외환죄가 걸린다 막 하게 되면 예.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내란 정당이라는 비난이나 비판에서 좀 피해 가려면 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는 좀 이거 바람직하지 받아야 되고 사실 받아야 그렇죠. 되거든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네. 것이고 그리고 실제 받는다고 한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을 통과시킬 가능성, 그러니까 받아줄 가능성이 네.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여야 합의를 이루지 않아야만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거부권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집 하나 안 갖고 와가지고 그렇죠, 예. 안 하려는 예 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의 좀 복선을 저는 정당입니까, 좀, 이게? 예, 깔고 있다라고 보고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지 죄송해요. 마세요. 정당이라니. 고소하세요 그러면. 고소 안 합니다. 자, 우리 추운 날씨보다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가 더 가슴 시리게 와닿습니다. 오랜만에 귤을 우리 보네요. 보수 우파가 묵수로 뭉쳐서 연합해야 될 때 지난 8년 전의 교훈, 탄핵의 교훈을 우리가 가슴 시리게 이거 뭐예요 사회자가 해봤어요. 잘하시네. 그 교훈을 되새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너무 조용하신 것 같은데. 조용히 하다니 제가 시위도 나가고 예. 우리 보수 우파 국민들이 저를 너무 원하고 있어요. 그래요? 진짜요? 근데 보도 그럼 사실이 지금 구랍니까? 뭐 그래서 같이 그런 말 쓰세요. 야지 놓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 보수 우파는 하나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면은 무대에도 좀 올라가시고 여러분들 모두 고소하세요 이런 것도 좀 무대에서 해주시고 고소하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자꾸. 아, 무대에도 안 오르시고 뭐 자 멘트가 너무 길어지면 성대모사 재미없어요. 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멘트 길으시니까 송영길 목소리 들립니다. 아니시죠? 이따 나올 거예요. 아닌 거죠? 가만 계세요. 전혀 눈치채지 못했는데 예, 송영길 대표인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예. 손이 꽁꽁꽁 발이 꽁꽁꽁 예, 알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좀 이따 송영길 대표는 또 보기로 하고요. 예. 자,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검법 통과가 중요하니까 뭔가 협상해서 정말 오케이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민주당에서 협상을 하고 싶겠죠. 예. 민주당이야 뭐 마음이 굴뚝 같겠습니다만 당연히 지금 현재 여당의 체제 자체가 쌍권총 체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친윤의 핵심으로 보이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또 비대위원장인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면모를 봤을 때 네. 이것은 협상이 불가능한
특검안이라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냥 야당 안대로 일단 상정시켜서 통과를 시키고 나면 네. 그거에 대한 평가를 나중에 무기명 투표로 받을 것 같은데요. 이제 최상목은 당연히 거부하고 여야 합의를 핑계로 거부하고 국회를 넘어와서 무기명 투표를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친윤계를 제외한 네. 나머지 이제 중립지대 내지는 또 친한계 의원들의 그 숫자까지 감안을 해본다면 그래도 탄핵 소추안 가결 때 204표보다는 조금 더 나오는 수준으로 내란 특검은 어렵사리 통과되지 않을까 혹은 그에 버금가는 수준 정도로 가능하다. 통과되지 않을까라는 뭐 기대까지는 아니고 실제 이제 그런 분석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이마저도 통과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보고 있는 많은 유권자들과 싸워야 된다라는 거를 선택받지 못한다라는 거를 친한계나 중립지대 의원들이 굉장히 위기감을 느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만큼은 좀 선택지를 돌려야 된다. 아하. 국민들에게 우리 국민의힘에도 내부에 양심적인 세력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무기명 투표를 하게 되면 이번엔 좀 통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통과가, 예, 정상적으로. 네. 오랜만에 보였죠, 이분. 커피 한 잔씩 하시죠. 예, 강남에 나오셨더라고요. 강남 커피숍 얼마나 좋습니까? 예. 스타벅스 너무 사랑합니다. 아유, 저는 정치를 계속할 겁니다. 하는 거 맞죠? 네. 제가요? 네. 예? 누가요? 아니 네가요. 아니 본인이 제가요? 할 거니 예. 이제 일반인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시잖아요. 저는 휴먼입니다. 예. 그래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나가겠습니다. 제가 국민 여러분을 지키겠습니다. 그 저기 혹시 네. 저희 전 대표님 그 요즘에 저는 한 대표인데요. 그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 전 대표 대표는 전 대표가 있었나요? 한전 대표님. 한전 대표. 전시 대표가 있었나요? 저는 한 대표인데요. 대표님 요즘에 그 좀 네. 그 어떤 제 딸은 보도에 알렉산. 네. 예 제목을 보니까 네. 살이 올랐다 이제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살쪘다. 약간 살이 좀 보기 좋게 올랐다. 살이 찌면 안 된다는 법이 헌법에 있나요? 그건 아닌데 이제 네. 뭐 때문에 법률가신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자기 관리에 굉장히 능하신 분이어가지고 제가요? 예 누가요? 본인 네가요? 아유, 본인이 저는 커피를 먹겠습니다. 네. 잘 가요. 사이렌 오더. 예. 조금씩 가십시오. 예. 예 아유 참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제 나오긴 나왔는데 진작에 좀 잘하고 갔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렇죠. 국민의힘을 사실 좋게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한동훈 대표를 날리면서 네. 사실 좀 상황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예 근데 이번에 커피나 또 마시고 예. 이번에 또 이렇게 뭔가 움찔움찔 제 등장설이 나오는 걸 보면 조기 대선이 가능하다고 보니까만 나오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뭔가 항상 타이밍을 잘 못 맞추는 네. 것 같아요. 좀 항상 더 디테일. 그러니까 뭔가 이제 대선 주자라고 한다면 이제 큰 정치인이 되려면 적어도 지금 좀 장을 묵혀 놓듯이 시간을 좀 진득히 좀 들여서 자기 내공을 쌓는 시간이 필요하다. 혹은 이제 이런 정국이 아니라 다른 이제 상황에서 한동훈의 존재감이 드러났을 때 또 국민이 불러준다면 시대가 불러준다면 그때인데. 나오겠다. 이제 그 타이밍을 찾아야 되는데 법무부 장관에서 비대위원장 갈 때부터 또 비대위원장에서 이제 총선을 또 망하고 나서 이제 당대표로 출마할 때부터 당대표로 나오고 나서도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선택지에서 오락가락했던 그 모습들을 본다고 한다면 늘 뭔가 악수를 두는 것 같다. 타이밍 맞추는 걸 잘 못하십니다. 안타까운 측면이 분명히 오늘 좀 있는 지금 것 같습니다. 그 이 모든 게 그 야. 여당이 야당을 다 적으로만 받아 그랬다고 생각하래요. 그 대통령도 야당을 그 적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정치력 지도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어요? 정부 출범 초기에도 여소야대가 있었지만 그동안에 아무것도 안 해서 또 여소야대가 된 거 아니겠어요? 네. 능력이 없고 바보 같은 사람도 대통령만 되면은 5년을 잘 지낸다 착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꿈에도 하지 말아야 된다 생각해요. 네. 우리 김정일 위원장도 책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예? 예? 아니 그냥 그 생각이 들어서요. 뭐라고? 아니요. 예. 아이 그 잘 안 들리는데? 이제 별의 순간이라고 얘기하셨던 적이 벌의 순간은 그 타임 오브 비, 그 꿀벌. 꿀벌의 순간이 아니 저는 말벌? 퍼니시 모먼트를 얘기한 겁니다, 위원장님. 독일어- 퍼니시 모먼트. 나는 그 독일 유학 팔아서 영어를 못 알아듣는다고 봐요. 어쨌든 구텐탁 슈바인 학생 아니 뭐 커버네. 방송 나오셔가지고 내란 행위에 대한 비난을 엄청 하시던데. 아무튼 여소야대를 지금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래? 대통령이 지금 이거 엉망이 됐다고 봐요. 네. 내 책임이 뭐가 있어? 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시계를 풀어야 되나? 알겠습니다. 자, 지금 가장 뭐 어려운 거는 체포 부분입니다. 전 네.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나라가 두 쪽이 나겠어요. 사실은 체포가 안 되니까 그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신이 나가지고 아니면 더 뭉쳐서 지금 법이고 뭐가 없습니다. 막
주장을 하고 체포를 막을 기세인데 사실은 시간적 순서대로라면 체포를 됐으면 12월 달 체포됐으면 끝날 일입니다. 그렇죠. 다 정리될 일이고 체포해야죠. 예. 체포해서 정말 내란 아니라면 무죄 받으면 되잖아요. 가서. 그렇죠. 재판 받고 조사 받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받고 있는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어쨌든 체포 부분 지금 박종준 전 차장은 그만뒀고요. 뭐 이진아 경호처 본부장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이 출석해서 김성훈하고 지금 차장 권한 대행인데 내부 동료 가능성 있다. 강경파 뭐 등등의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이제 그런 보도가 많이 나왔고 사실은 이미 그 윤건영 의원이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강경파로 분류되는 이제 세 사람이죠. 경호처 차장 그리고 경호 본부장 그리고 이제 가족 부장이라고 부르는 네. 이 세 사람이 가장 큰 문제거리다. 이제 이 수뇌부를 솎아내고 나면 그 이후에 윤석열 체포 작전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인데 네. 저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답답합니다. 많은 국민분들께서 공수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마치 각성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게 얼마 전인데 네. 왜 아직까지도 체포영장 집행을 지지부진하게 미루고 있는가라는 그런 비난들도 있고 경찰도 이 체포 작전에 곧바로 들어갈 그런 의지가 있다고 다 보도가 되고 있는데 왜 아직까지도 그런 속시원한 뉴스가 안 나오느냐 네. 이런 비판들인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믿을 거는 공수처와 경찰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모 일간지 보도에 나온 표현을 그대로 좀 옮기자면은 네. 고사작전, 심리전에 지금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주말간에 할 줄 알았는데 안 한 걸 봤을 때는 좀 경호처를 좀 흔들고 있다. 맞습니다. 심리전이다. 네. 내부 동요가 확실히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게 네. 앞서 저희가 잠깐 전해드린 대로 이미 윤석열은 그 경호처 간부들하고 그저께죠. 11일에 이제 그 오찬을 했다고 하면서 뭐 무력 사용 검토 이런 얘기를 꺼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또 부응하듯이 이 김성훈 차장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그런 어떤 명령 때문에 내부에 있는 경호처 간부들이라든지 실제 실무진들과의 어떤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러던 사이에 이 경호처 내부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다 또 지워지고 다시 올라가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런 걸 보면은 분명히 내부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라는 정황들은 다 나오고 있는 것 나오고 같고 있고. 뭐 심지어 경호처 현 직원들의 익명 인터뷰가 언론사에 또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뭐 시선 집중에도 나온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거를 예. 본다고 한다면 일단 경호처에 있는 수뇌부들과 내부 이제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갈등을 유발시키면서 수뇌부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그널을 주면서 심리적 압박을 주는 것이 경찰의 전략이고 일단 수뇌부가 다 걷어내게 되면 뭐 나머지 티슈 뽑듯이 수뇌부들을 걷어내게 되면 강경파들을 걷어내면 이 체포 작전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누구십니까? 네, 아주 말씀 잘하셨습니다. 예. 국민의힘이 8년 전 다른 걸 잊지 않습니다. 뭐라고 해? 추원하는 한 사람이 정말 없다는 게 정말 통찰스럽고 간신 몰입회가 뭔지 아닙니까? 간신 몰입회? 간신 몰입에. 예. 12.3 이 귀삼경을 선포하게 만든 이 오판하게 만든 작자들이 바로 간신입니다. 그 말도 맞나? 김용현 같은 사람이 바로 간신입니다. 이렇게 오, 생각합니다. 예, 예. 이제 간신보다 가만히 계세요. 알겠습니다. 이철규 예. 그리고 국민의힘 총선을 마친 이철규 그리고 이태원 참사 이상민 이 사람들이 바로 대표적인 천둥 불고수이 같은 벌거숭이요. 예. 그 관심 몰입매들입니다. 해직 대통령이 살짝 직직당당하다면 자기가 수사에 임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의 최상에 있으면서 법을 지키지 않느냐 말이야. 뭐예요? 오. 뭐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모범은 뭐였어? 모범. 옳은 말씀 같은데 참 잘 안 들려서. 그래서 살짝 집에 갈 때 모범 좀 불러주세요. 네, 모범 택시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대리비 2만 원만 주세요. 댓글에 고맙습니다. 코 풀고 얘기하세요라고. 이미 플러스로 댓글 다른 사람들도 지금 좋아요 왜 1,500명밖에 누르지 않는 말이야. 그건 고맙습니다. 예. 3,000명 놀고 앉아 있는 말이야. 예, 고맙습니다. 목소리 좀. 이 3,000명이 가신 몰입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유 또뭐 다 잡아야 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쓸데없는 소리 하고. 그러면 이 3만 원만 주십시오. 대리비. 네. 예. 고맙습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아니, 근데 이제 간신 표현하시기에는 예. 그래도 저는 뭐 지금의 상황이라는 게 윤석열이라는 그 사람 자체가 문제인 것이지 간신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네. 다만 내란에
내란을 일으킨 사람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지 이제 와서 주변 사람을 탓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맞아요.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아까 이제 경찰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제 빼놓았던 부분은 주말 사이에 뭐 이제 마약 수사대라든지 기동대라든지 특공대들을 이제 지휘하고 있는 지휘관들 모아서 네. 이미 전체 회의를 했다고 하고 이 관저 주변을 직접 이제 현장 답사라고 하죠. 뭐 실제 내부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 여러 이제 어떤 탈출로가 있는지 퇴로가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또 경찰이 확인을 한 상황이고 이미 기술적으로 장비들이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뭐 차벽을 걷어낸다든지 철조망을 뜯어낸다든지 하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준비들은 어느 정도 뭐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80-90% 정도는 준비가 이미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실제 이제 들어갔을 때 지금 이제 저희가 이미 일몰이 지났잖아요. 네. 새벽이나 일몰 시간에 작전을 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체포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찰 쪽에서는 그것이 상당 부분 좀 위험 요소일 요소가 수가 있으니까. 있다. 그래서 일몰 시간이 지난 이른 아침이라든지 이른 새벽에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많이들 종합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야당 분들은 한 분도 안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또 오세훈입니다. 오세훈입니까? 여당인데. 아니 그런 날도 있어야죠. 아니 어떻게 여당을 이렇게 깡그리 무시합니까? 여당만 나오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습니다.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까지 왜 완념이 수사당에 넣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민주파출소라는 곳에서 많은 분들을 고발했는데 민주당 내에서 집권을 하면 뻔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민주공화당 이렇게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아유, 예. 이렇게 생각은 통일해 주셔야죠. 통일을 못 하겠어요. 사회자가 어떻게 중립을 지키지 중립이 않고 아니고요. 아니 근데 독재 시대를 열겠다고 계엄을 선포한 게 윤석열인데 저는 아니지 독재를- 않습니까? 뭐 물론 본인은 아니지만 그게 어디서 기록된 기록이죠? 아니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를 빼든지 민주공화당으로 당명을 바꾸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국민의힘은 국민의 그러면 내란당 국민이 맞습니까? 내란의 힘으로 바꿔야 되나? 내란임을 맞습니까? 저는 시민들의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는 사람으로서 한강으로 가장 모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강이요? 또 한강입니다. 또 한강입니까? 아름다운 서울에서 서울에서. 회의가 있어서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세훈 예. 시장님. 자, 사랑해요. 마지막으로 우리 오세훈 시장님도 나왔지만 뭐 체포 집행 사실 아무런 좀 무혈충 뭐 피 흘리고 이러면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겠죠. 서울시에서 있는 일이기도 하고. 예.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데 어떻게 봅니까? 이번 주에 안에 될까요? 저는 이번 주 안에 체포 작전이 실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기대와 바람이 있고 하루 빨리 이제 윤석열을 체포하는 것만이 민생이고 경제고 평화하고 외교이자 안보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 심리전과 고사 작전까지 들어간 상황이라고 한다면 또 체포영장이라는 게 기한이 3주 정도 된다라고 이미 모 언론의 단독 보도 나왔으면 확실하진 않습니다. 네. 근데 모 언론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3주 정도라고 얘가 하니까 시간을 상당히 좀 여유 있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요. 예. 과거에 뭐 학생운동을 하셨던 분들이라든지 뭐 민중운동, 민주화 시위나 집회에 참여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경찰과의 대치 국면에서 이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추울 때는 더 춥게, 더울 날은 더 덥게 덥게. 만들어서 뭔가 이렇게 말려서 사람을 좀 괴롭히는 그런 네. 작전들을 과거에 경찰이 했던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 작전이 동일하게 지금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는 좀 아이러니한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그 작전이 너무 길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국가적으로 라는 생각은 힘듭니다. 좀 듭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죄를 선고받은 무죄 선고자 송경길입니다. 아니요, 저 실형 받았던데 일부 2년. 가만히 계세요. 예. 열받기 전에 자 사막을 이겨내는 아까 덥기라고 하는데 덥기 전에 정말 사막을 이겨내는 낙타의 심정으로 뚜벅뚜벅 걸어 내란 수계 체포영장 집회 저지자들을 수령 정말 물병을 던지는 심정으로 제가 던지고 싶은. 네. 반드시 응징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변희재한테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변희재요? 미국 있어요 지금.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있습니까? 네. 제발 돌아와라. 희재야 보고 싶다. 네. 노래라도 불러드릴까요? 접견 갈까? 성시경의 희재 한번 들어주십시오. 예, 희재요. 희재. 햇살은 우리를 위해 내리고. 뭐야? 한동훈이랑 똑같은 짓거리 하고 있어 지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가만 보니까 아니 한동훈 불러달라고 하셔가지고. 예. 내가 부를 겁니다. 예. 진행해 주세요.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송영길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예, 존경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잘 들어가 계십시오. 뭘 들어갑니까? 어딜 들어가? 들어가셔야죠. 이거 너. 예, 예. 들어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영식당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영식, 이상민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난 주말 동안에도 윤석열 2차 체포집행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상을 깨고 박종준 경호처장, 또 이진아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 경찰 조사에 출석을 했는데요. 자, 등등의 얘기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방송에서 자주 제가 뵙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예. 이게 이 말씀도 드리기 뭐하지만 이제 몇 년 만에 얼굴도 더 좋아지신 것 같기도 하고. 고맙습니다. 네, 또 말씀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이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꼭 좀 모셔서 예. 지금 경호처 부분에서 가장 예. 많이 아실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질문도 많이 드리고 싶고 많은 분들이 또 박관천 경정 오신다고 예. 많이 또 댓글도 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그 경호처 지금 상황에 대해서 네. 한 것도 이제 말하기가 참 저는 그 사람들 지금 현재 경호차장이라든가 네. 본부장들이 신임 직원 들어왔을 때 아하 제가 이제 거기 경호 작전계장을 하면서 교육을 시킨 적도 있고 하기 교육을 때문에 직접 시켰다. 예. 이제 참 들은 건 많은데요. 말씀을 다 드리기가 참 어떤 게 보면은 이 김성훈 차장이나 네. 이 사람들이 한 행동이 좀 경호처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특히 뭐 3급, 4급 간부들을 이 자존감을 너무 떨어뜨리는 행동이 있어가지고 예. 제가 일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 지금 김성훈 차장이 경호처장 권한 대행을 하고 있고요. 예. 뭐 안에 이제 그 강경파라고 알려져 있고 네. 박종준 경호처장은 실제로는 온건파다. 그래서 사직서 내고 3차 예. 조사에 경찰 출석을 했다가 예. 뭐 결국 사직을 했는데 예. 왜 조사에 응했을까요? 지금 아마 박종준 저 차장은 제가 경찰 때도 같이 모시고 근무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차장할 때 네. 그때 경호실이었죠. 예. 그때 이제 같이 근무를 했는데 이 양반은 그렇게 뭐 어떻게 막 이렇게 추진력이나 이런 것보다 좀 안정적인 스타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네. 좀 책임은 그렇게 크게 안 지는 스타일인데 온건파가 맞기는 맞겠네요. 예, 온건파는 그러면? 맞습니다. 네. 이분이 근데 뭐 경호차장 요번에 들어가니 경호처장 되니까 네. 상당히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아.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뭐 정진석 실장이라든가 뭐 대통령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김용현 전 경호처장 네. 이런 사람들과의 어떤 뭐 지역적 혜택을 좀 보았다 이런 말도 있긴 있는데 이 양반이 결론적으로 지금 그렇게 사직서를 내고 온 것은 한 두세 가지 이유로 네. 결론 지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삼청동 안가에 네. 후배인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 등을 불러들여 가지고 중요 모의를 하게 하고 수행을 하게 이 사람이 한 소위 말하는 그 도박장 개당 비슷한 짓을 했거든요. 내란죄 주요 종사자다. 예, 이 사람. 그러면 내란죄의 중요 종사자로 윤통과 피할 수 없는 아하. 어떠한 내란죄 운명 공동체로 묶여버렸어요. 예. 거기다가 계속적으로 부담되는 어떤 형사 책임도 이 사람한테는 부담이 됐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경호실 안에 그런 부담 요소가 하나 있고 경호실 안에 물어보니까 이분이 그 세 가지 이야기를 했대요. 네. 자, 처음에는 무조건 수사 인력이 들어오면은 유형력을 행사하지 마라. 아. 너희들 힘으로 유형 행사했다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이 되면은 이거는 무조건 구속이다. 네.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러니까 밀면은
살짝 밀리는 참에서 뒤로 좀 이렇게 할 수 없으면 누구도 네. 한계가 아니냐 예, 이런 예. 이야기를 했대요. 열어줘라. 안 예,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하면서 이제 네. 이광우나 이런 사람들이 뭐 저런 게 뭐 저 따위가 있어 하면서 반발을 한 거죠.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단 뭐냐.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제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는 건데 예. 대통령이 체포영장이 집행돼 가지고 공수처로 갈 때 그 방탄 차량 있지 않습니까? 네. S600 벤츠요. 네. 그걸 이용하게 그거는 좀 타협을 해라. 품위가 있으니까. 아하. 그래서 우리가 갈 때까지는 경호를 붙여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김성훈 이광호 라인에서 아하. 뭐 저런 게 있어 이런 식으로 반응이 된 거죠. 아하. 거기다가 뭐냐면은 이 김성훈의 가장 측근이 한 명 있습니다. 제가 성심한 말씀드리면은 예. 경호실 인사를 담당하는 박모 부장, 저하고 박모 부장 있는데 예.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인사 전형이 자기 말이 안 먹히니까 지금 있는 것도 부담스러워 죽겠는데 네. 내가 이런 대우까지 받으면서 있어야 되나? 또 더구나 거기다가 대통령도 저번에 한번 나와가지고 어깨 춤췄지 않습니까? 네네네. 앞에서 네네. 그때 그 김성훈 차장만 데리고 나오고 이광호 부장 이런 사람만 그 자리에 없었습니까? 네, 패싱을 해버렸어요. 아하. 근데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게요. 경호처장이 경내에 있으면 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이 그 현관문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만 나오면 경호처장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처장이요. 예, 그래서 이런 어떤 복합적인 문제로 아하. 예, 본인이 이제 이건 내가 이렇게 형사처벌을 부담을 크게 안으면서 과연 할 가치가 있느냐에 대해 회의를 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직서를 내고 세 예. 번째 경찰 소환 조사에 응했다는 건데 또 한 명 예. 이진아. 예. 이진아 이 사람은 경비안전본부장입니다. 예, 예. 이 사람은 왜 경찰에 출석을 했을까요? 이진아 본부장도 그 핵심 측근은 맞는데 온건파입니까 이 사람도 예, 그러면? 약간 여기는 이제 뭐냐면은 예. 부하 직원들 말을 좀 많이 들었답니다. 그냥 본부장이 2급이거든요. 예. 근데 그 대통령 경호처는 3급 부장하고 네. 4급 과장이 거의 중수적으로 움직입니다. 아하. 대통령 경호실에 처음에 들어오면 7급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인사를 난관을 두 가지를 통과해야 됩니다. 즉 5급까지는 다 가는데 5급에서 4급 대기가 낙타 반을 공을 통과하기. 아하. 그다음에 3급까지는 또 올라갑니다. 왜냐하면은 4급, 3급은 간다. 예, 4급, 3급은 뭐냐면 거의 뭐 2대1, 3대1 정도밖에 안 돼요. 예, 예. 그런데 3급에서 2급 올라가기가 예. 낙타 반을 구멍 통과하는 거죠. 야. 예, 그런 상태에서 괜찮았는데 이제 이 양반은 그거죠. 하는 게 두 가지 약간 목적이 있었다 그럽니다.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너무 버티면은 나중에 그러면은 전부 다 체포영장 가지고 오면은 네. 현장에서 다 체포돼 버리면은 그러니까요. 과연 대통령을 누가 보호할 거냐 이런 명분을 좀 가지고 있었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본인도 본인 제도 좀 강경해야 되고 아하. 이분들이 지금 안에 있는 사람들도 제일 두려워하는 게요. 형사처벌도 두렵지만 내가 만일 수갑차고 구속되면은 우리 처자식은 어떻게 되나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나요? 가족들 얘기 그리고 특히 생각하겠죠. 경호실은 그게 그 더한 게 있거든요. 예.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예. 청운동이라는 관사촌에 모여 있습니다. 정릉하고.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부인들이 전화를 계속 하는 거죠. 엄마야. 누구 아빠 어떻게 됐어요? 어머야, 어떻게 어머야, 됐 지금 어머야. 언론 나오는데 예. 애들 생각해야 될 거 아니냐. 아하. 그래서 한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 이 경호 실제 업무를 하는 사람 중에서 약간 한직이 어디냐면요. 예. 전직 대통령 경호 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 경호에 특히 4급 서기관, 5급 사무관들은 서로 안 나가려고 그래요. 왜냐? 나가면은 힘이 떨어지고 승진 못 하니까. 승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외교부 공무원들 중에서 해외 공관장 2번 하면은 국내 네. 한 번 근무하듯이 돌려가면서 나가거든요. 네네. 근데 요즘은 제가 한 서너 명으로부터 전화 받았는데 서로 나가려고 그러겠네요. 그때 내가 나갈 걸 왜 그냥 이 핑계대가 안 나갔나 하는 그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경호처 예. 상황이 좋지 않은데 예. 일단은 지금은 김성훈 차장이 경호처장 권한대행을 맡았어요. 예. 이게 집행에 큰 변수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일 잘하신다고 제가 저는 느낌 두 가지가 들어서. 나눠진다 생각합니다. 예. 소수의 극렬 저항파가 생길 수는 있는데 소수 극렬 저항파 해봐야 제가 보니까 이제 경호처들은 뭐냐면은 평경호관 중에서는 사무관이 제일 고참이거든요. 5급 사무관. 예, 예. 이런 거 다 합해봐야 한 10명 이하인데 이제 제가 보기로는 나머지 대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 김성훈 처장의 경호처장 직무대행 이야기에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박종준 처장이 경찰로 갔죠. 네. 그 다음에 윤통이 이제 불렀답니다.
김성훈 차장을요. 김성훈 차장 불러서 혼자 불러가지고 예. 뭐 하여튼 뭐 밥은 먹은 건 맞고요. 술을 같이 곁들였는지는 그거는 뭐 참 먹었겠죠. 예, 말씀 원래 술 친구라 그런데 술 좋아하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렇긴 예.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니까 막 거기서 건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장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상급 부장들을 설득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 날 부장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뭐 이제 밥을 주면서 네. 약간 격려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과격한 말이 오고 갔겠죠. 뭐 나를 적극적으로 방어해라. 아니, 무기를 사용해도 된다. 이런 말까지 실은 왔다 갔다 했다 그럽니다. 네네네. 그 와중에 한 분이 나오고 난 다음에 아니 우리는 윤 대통령을 충심을 다해서 정말 모시고 대통령 경호처 근무라는 자존감 하나 때문에 있었는데 이거 우리가 이렇게 쇠가 빠지고 고생할 필요가 있냐. 아니 저 양반이 처음에 뭐라고 그랬냐. 당당하게 나가서 법률적인 대응을 한다고 그랬고 본인이 검사 출신인데 네. 저렇게 숨어 있으면 어떡하냐. 그리고 처장님 여기 있는 이 많은 후배들 전부 다 범죄자 만들 겁니까? 좀 다툼이 있었습니다. 아하. 다툼이 있다 보니까 또 이 양반이 또 이제 그 약간 그 경호실 내부망이 있습니다. 예. 내부망이 누가 글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네, 주동자로 그 사람입니까? 예. 갔던 부장이 글을 썼던 거예요. 예, 예. 아마 뭐 누구라 예. 예. 부장급이 있었다. 밥 먹고 나와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다 소문 났어요. 경호 3부장이 그랬답니다. 경호 3부장이. 예, 3부장이 이제 그러니까 예. 바로 그 박무부장을 시켜가지고 직위해제를 시켜버렸습니다. 그 직무정지를요. 사람을. 예. 그러니까 이 밑에 그 사급이야 과장급이야 네. 직원들이 뭐 이래 이런 겁니다. 뭐 틀린 말 쓴 것도 아닌데 왜 예. 이렇게 직위해제 시키고 그러냐. 거기다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 그 경호실에서 그 중화기 무장을 하는 팀이 있습니다. 네. 이제 보통 일반 경호제대 나가면 제일 뒤에 따라붙는 제대가 우리가 대테러 팀이라 그럽니다. 대테러 팀은 예전에 보면 이제 뭐 27특공대, 네. 경찰 특공대 이런 데서 되지는데 약간 거기는 권총이 아니고 중화기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화기 무장한 사람들한테 위력가시 비슷하게 시킨 겁니다. 즉 뒤에 그 백팩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메고 총기는 이게 실제로 이제 뭐 기관단총이 있는데 그걸 네. 갖다 들고 하면은 그건 너무 심하니까 예. 그건 가방에 넣고 예. 그다음에 그 가방에서 삽탄을 하지 말고 예. 탄창만 가지고 아. 이 경내를 돌아라 이랬는데 그게 좀 이제 그걸 하니까 그 서기 과장급들이 예.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우리가 이 많은 대통령 경호처 경호관들의 자존심을 갖다가 땅바닥에 패댕기 치는 거 아니냐라는 반발이 심했다고 그럽니다. 내부 동료가 사실 심한 건 사실이네요. 글도 올라오고 예. 말도 안 되는 시키냐. 총 들고 무슨 뭐 하라는 거잖아요. 기관 단총 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도 하는 말이 예. 아니 이걸 갖다가 이제 총을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총을 들고 위력시위를 하는 거는 네. 스크람 짜고 위력시위하고 천지차이다. 다른 겁니다. 예. 그거는 자칫하면은 예. 거기다 말 삽탄까지 돼 있으면은 살인 미수의 착수가 될 수가 있다. 이거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이 아니고 자칫해 가지고 가정 있는 사람이 아버지가 살인죄 어떤 그 정관하게 지킬 수 있다. 그건 절대 영원히 하지 말라고 감옥에 가 있을 그랬습니다. 수도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변호사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제가 야 그거는 절대 동조하지 마라. 제가 이야기해 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본인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박경정님 우리 그 아내 몇 분하고는 자주 통화도 하시나 봐요. 그게 아니고 제가 전화한 게 전화 오더라고요. 아 전화 예, 제가 또 이제 제보군요. 경찰에서 이제 수사를 하니까 예. 저한테 물어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 건 괜찮은데 적어도 특수공무집행 방해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말려 들어가면은 할 수는 없다. 네. 그런데 밀면은 밀려라. 스크럼 정도 짜주는 예. 건 괜찮은데 무기 드는 것도 안 되고 스크럼도 대충 짜주다가 그럼요. 밀려라 이 말씀이네요. 예, 제가 1차 첫 번째 집행할 때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크럼은 짜되 팔을 뒤로 하고 있어라. 네, 너희 뒤로 체격으로 하고 있어요. 밀어가지고 수상한 하나 뒤로 발랑 넘어지면은 예. 진단 이주는 쉽게 나온다. 진단 이주 나오면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인데 그렇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기 때문에 구속은 100%고 네. 나중에 잘 받아봐야 집행유예도 어렵고 그렇죠. 징역형이다 제가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은 무조건 파면해야 되고 연금 없어지고 구치소 가 있어야 된다. 그런 그렇게 얘기 다 하겠습니다. 해주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저하고 주로 통화한 게 이제 3급 4급들이거든요. 네. 나름대로 퍼진 것 같습니다. 국과장들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죠. 부장 과장급들이죠. 네. 이제 그쪽에 저하고 같이 이제 근무 연배가 비슷하니까요. 자기들도 이제 그건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그것도 내부적으로 알고 있고 동료도 하고 있고 근데 그래 김성훈 차장은 더 강경하게 한다고 하고 예. 있는데
언제쯤 2차 체포영장 집행할까요? 지금 아마 공수처나 경찰에서는 특히 공수처에서는 그 박종륜 처장이 나온 다음에 네. 김성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거기도 안 알아봤겠습니까? 상당히 사고 칠 가능성이 높다. 이러니까 어떤 변수 충돌이 안 일어나려고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딱 그랬거든요. 박종준 처장이 나오는 거 보고 이번 주는 절대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고 제가 보기로는 지금 이 강성 부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이광우 본부장하고 그다음에 김신 부장 네. 이게 13일, 14일이 그 3차 출석 요구 마지막 날이거든요. 네. 그러면 15일쯤 되면 체포영장 발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이제 실은 참 그렇습니다. 국민 정서나 저 한남동 앞에 나와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일찍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좀 일찍 해도 한 16, 17일이 돼야 이게 집행할 수 있지 않나.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체포영장을 가지고 눈에 띄면 있지 않습니까? 네. 엄정하게 수갑 채워가지고 바로 호송차에 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들이 이제 같이 어떤 뭐 동조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아니 내부에서 이제 그동안 소위 말하는 은혜를 입은 사람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네. 은혜를 입은 사람도 뒤로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생각도 하고 있을 것이고 또 이제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경찰 내부에서도 좀 이걸 왜 이러냐 이제 이런 좀 약간의 좀 그걸 반발이라 그럴 반대 부정적인 여론이 그렇죠. 있다. 예. 근데 경찰 일선 형사들 입장에서는 저 뻔히 압니다. 아니 공수처가 자기들이 수사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네. 결국 가져가갖고 그래가지고 위험한 거는 경호처 직원들하고 부딪히는 일인데 그거는 우리 경찰 시키고 이거 뭐냐 이제 물론 국수본의 경찰 지휘관들은 안 그렇지만 밑에 형사들 입장은 또 다르거든요. 그렇죠. 형사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뭐야 우리가 이거 나중에 다치거나 문제 생기면 전부 다 우리만 문제 생기고 자기들은 체포영장 가지고 데리고 가면 되는 거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바로 되기보다는 뭔가 다른 또 체포영장하고 같이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주중이긴 하지만 예. 목금, 수목금 예. 뭐 이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구나. 뭐 목금으로 예. 보시는 거 근데 같네요. 또 이것도 예측을- 방해가 될지 않을지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예. 예. 자, 지금 중요한 거는 뭐 어쨌든 간에 예. 그 들어갔을 때 충돌 부분이거든요. 좀 전에 뭐 예. 중하기 얘기도 하고 이랬는데 총 쏠 가능성 경호처에서 이거는 이제 제일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총기 사용? 이 1차 집행하러 갔을 때 중화기를 개인 화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는데요. 경호원들은 기본적으로 아침에 오늘 내가 근무 들어간다. 네. 그러면은 뭐 무전기, 권총, 그다음에 탄창 요거는 허리띠에 차고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우스갯소리를 그거 한 적이 있어요. 네. 이 총을 하루 종일 차고 있으면 허리가 좀 아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고참들은 총을 살짝 빼가지고 서랍 안에 넣어둡니다. 예. 가짜 그 총집만 차고 가는 겁니까? 그다음 이제 예. 대통령이 그 본관 밖으로 나온다. 아하. 관저 밖으로 나온다면 재빨리 차고 가야 넣거든요. 되겠죠. 차고 이제 현장 예. 나가야 되니까. 예. 그런데 한 6급 되는 경호관, 7급 경호관이 선배도 한 분이 그래 하고 있거든요. 예. 지도 허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가 살짝 넣고 있다가 그대로 그냥 소위 말하는 조인트 까인다 그러죠. 아하하. 예,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러는데 그렇게 개인 학위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는 있는데 제가 예. 보니까 그 아주 극렬 분자 외에는 극렬한 어떠한 그 사람들 외에는 총기를 갖다가 겨누는 순간 또 다른 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네.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겨누는 신용만 어떠냐고 물어보길래 그것도 안 지지하면은 되죠. 제가 그랬습니다. 예. 실탄에 삽탄돼 있으면은 그 자칫하면은 살인죄의 실형의 착수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예. 쏘고 안 쏘고 문제가 아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바로 저 약간 외곽에 있던 경특대가 투입돼 가지고 완전한 무력 제압을 해버려야죠. 네. 근데 아마 그런 사용은 저는 좀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지금 말했던 아주 격렬 어떤 경호를 할 사람이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지금 자 김성훈 차장 아니, 나왔죠. 딱 세알일 수 있습니까? 예, 그다음에 예. 이광호 법장 나왔죠. 이광호. 그다음에 김신 뭐 나온 사람 다 경호부장,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수행부장, 예. 그다음에 박모부장, 예.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경호부서에 부장 하나 정도 돼 있고 그다음에 이 10명 안팎이네요. 과장 중에서 예. 한 두세 명이 있다고 그럽니다. 10명 안팎이네요. 예, 그래서 많이 돼봐야 10명. 10명 안팎. 예, 그래서 뭐 그런 사람들은 먼저 딱딱 바로 엄정하게 체포를 해야 됩니다. 체포를 해야 된다. 예. 그러면 가능하다. 또 지금 국수본에서 경찰청 산하에 형사, 뭐 형기대, 예. 뭐 총동원령 내렸거든요. 1000명 정도요. 예,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다 이분들이 2차 집행할 때 들어가는 겁니까? 일단은 제가 예. 보기로는 국수본에서도
국가기관끼리 물리적 충돌은 가능하면 모습이 좋지 않다. 네. 외신 기자도 보고 하는 상태에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위화 효과를 좀 많이 심리적 제압 효과를 많이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뭐 1,000명 정도를 들어가게 한다는 거 네. 이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심리적으로 제압되거든요. 아, 1,000명 정도 들어오면 무섭겠네요. 그리고요. 이 지방청 광수단 있지 않습니까? 네. 광역수사단, 예. 뭐 현기대라든가 반부패 수사대, 마수대 근무하는 마수대. 사람들은 다 형사 경력이 어느 정도 이상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소위 말해가지고 조폭들이 40m 설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한두 번씩은 다 경험해 본 사람들입니다. 아. 뭐 그런 거 뭐 겪는다고요. 뒤로 물러나지도 않을 그런 스타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맞대응하는 스타일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앞에 그 관저 앞에 지지자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예. 나중에 뭐 잡고 후송할 때도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게 지금 것 같아요. 가장 저는 큰 문제라 생각됩니다. 호송 과정에서. 예. 체포영장을 딱 집행하지 않습니까? 네. 보여주고 신병을 딱 제가 인수받으면은 뭐 차에 태워오면 되는데. 예. 아닙니다. 안 탈 거. 그때부터 이제 공수처에 소관이 되거든요. 예. 즉 48시간 초시기가 눌러진 겁니다.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맞습니다.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갑 찰 때부터 48시간이죠. 뭐 수갑은 좀 그렇고요. 아니 뭐 근데 하여튼 이제 뭐딱 인계 예, 받을 그런데 때. 이제 예. 아마 그쪽에서는 그럴 겁니다. 현직 대통령의 품위 때문에 네. 호송 그 차를 타기는 좀 그렇다. 예. 그러니까 내가 그 전용차를 이용해서 가겠다. 벤츠 예. 차량. 예. 근데 만일 그 안에서요 어떠한 신병상의 위해 문제가 발생하면요 아. 이것은 모든 책임을 이쪽에서 져야 되고 아하. 이거는 그 개호지침에도 어긋난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반드시 들어갈 때 차량 2대, 즉 한 대는 원래 이제 VIP 들어갔다 체포할 때 승용차를 가지고 갑니다. 네. 장보다는 그 바로 밑에 있는 차 있지 않습니까? 행령 차량을 네. 가져가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 차에 태워야 됩니다. 그 차예요. 그리고 양쪽에 개호인을 인력은 붙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말하는 한간의 국민들은 뭐 수갑 이야기하지만 그건 조금 제가 보기로는 우리가 그 대한민국 국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제가 보기로는 안 했으면 수갑 좋겠습니다. 차원은 좀 그렇다. 예. 이렇게 보면은 거기 호송지에 보면은 경찰 장비를 호송 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네. 안 해도 근데- 되는 거네요 그러면. 예, 근데 개호는 붙여야 됩니다. 개호는 해야 예, 되고. 개호는 반드시 붙여야 예.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가능하면은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외신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양쪽에 개호를 내 가지고 외신 잡혀가는 게 외신 카메라에는 저는 좀 참 언론의 입장에서는 죄송하지만 네. 이런 건 좀 안 비치셨으면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대통령실에 계셨던 입장에서 예.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좀 드리고 싶은 예. 게 아직까지 윤석열 도피설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도피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근데 이제 저번에 그 우리 안규백 의원님께서 예. 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벌써 용산을 한남동을 떠날 수가 그러니까요. 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좀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 게요. 일단 대통령은 저기를 관저 공관촌이라 그러거든요. 예. 공관촌을 나오게 되면은 이 대통령은 현관문을 나올 때부터 경호가 붙습니다. 그다음에 공관촌 문을 밖으로 나오면은 경찰의 교통이라든가 경호인력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관촌 내부에 보면 합참의당 공간도 여러 가지 공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쪽으로 잠시 이동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럴 수는 있지만 예. 밖으로 아예 나올 수는 없다는 거네요. 그런데 누가 또 그러더라고요. 개구멍이 하나 있다고. 예, 있습니까? 있는 게 아, 있긴 그 있습니까? 합참의당 공간 뒤쪽으로 가면은 예. 그 스페인 대사관하고 연결되는 예. 조그마한 통로가 하나 있는데 예. 그리로 나온다 그래도 일단은 외부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경찰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그러지 않습니까? 위치는 다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체포영장 집행하러 갔을 때 어디 숨어 있으면 어떡하냐. 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관제였고. 패닉룸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 관제였고 어디 예. 다른 데 가 있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예. 제가 그랬습니다. 그거 제가 보안 상황 때문에 말씀 못 드리는데 만약 그래서 영장을 집행 못할 것 같으면은 저한테 현장에서 전화 주십시오. 알려드릴 그럼 제가 수 있습니까? 2분 이내에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갖게 드리겠습니다. 어허. 또 이제 뭐 패닉룸 벙커라고 예, 하는데 예. 거기도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원래 안에서 들어가 잠궈 버리면 밖에서 못 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한번 변호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제 북강문이 쳐들어와 가지고 네. VIP가 안에 피신했습니다. 예. 안에 잠궈 버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VIP가 너무 이렇게 심신 충격을 받아가지고 심정지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미라 상태로 되게 놔두겠습니까? 아니죠. 예, 방법은 있습니다. 방법 근데 다 있다는 그 거죠? 방법은 제가 보안 상황이기 때문에 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그리고 참 그런 일은 우리나라 국격을 치는 없어야겠죠? 일입니다.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겠죠? 그리고 없어야겠죠? 예. 이거는 속된 말로 대통령으로서도 그렇지만 한 나라에서 국민의 세금을 받고 네.
공직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갑자기 대통령 된 게 아니고 네. 그런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마지막 자존심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거는 지금이라도 나오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은 예. 변호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예. 자진 출석을 하게 되면요. 그러면 되죠. 실은 자기 차로 이동해도 되고 공수처로. 예. 공수처가 거기서 현직 대통령 바로 긴급 체포한다? 그런데 그걸 가능성이 아주 떨어지거든요. 네. 체포영장 집행도. 아,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보기로는 이제 문제는 그거 같습니다. 그 주위에 변호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 조서를 받지 않습니까? 예. 조서를 받으면은 여태까지 검찰이나 공수처나 경찰에서 확보된 증거로 볼 때 내란 혐의로 구속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못 나오는 예. 거잖아요. 조서 자체를 안 받으려는 거죠. 예. 그러니까 14일도 신병 안전이 보장 안 되면은 헌재에 출석을 안 한다. 못 가겠다. 예, 못 가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뭐 경호처 일어나는 문제들도 모든 게 그 어떤 일부 그릇된 간부들의 네. 지금 말하면 뭐 김성훈 차장이죠. 네. 이 사람은 진짜 제가 보니까 와 이런 짓까지 했나 싶더라고요. 저한테 들리는 말이요. 예. 이거는 경호실 직원으로 일한 게 아니고요. 네. 거의 무슨 내관 비슷한 일까지 한 것 같아요. 내관이요? 예. 내시 내관 말씀하시는 그렇죠. 겁니까? 예. 아니 뭐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장례식 있었지 않습니까? 네. 2023년도에 예. 물론 그거는 이제 의전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그런 건 이제 의전이나 그다음에 총무비서실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대통령 그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일정은 경호보다 의전이 먼저입니다. 제가 있을 때도 의전에 가지 않습니까? 네. 의전에 가면 딱 이렇게 비밀 가방에 넣어가지고 일정을 줍니다. 네. 경호기획자라고. 그럼 그걸 받아와서 시작되거든요. 근데 이 양반은 의전보다 더 앞서가지고 아. 바꿔버리고 막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거든요. 너무 과잉 충성을 하는 거네요. 예, 그리고 뭐 골프장 갈 때도 이 양반이 처음에 이렇게 스케줄 짜고. 김성훈 차장이. 예. 그 하나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아니다. 이거는 뭔 말입니까? 김건희 여사랑 관계가 있습니까? 김성훈 차장이. 이거는 저도 이제 안에서 들은 말인데 네.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 이런 직원들 없습니다. 아. 예, 근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은 예. 예. 김건희 여사가 그 애완견을 키우지 않습니까? 개 키우고 있죠. 토리가 예, 뭐. 예. 예. 그 애완견 그때 옷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뭐 경호처 직원들한테 사오라고 그랬고 아하. 한간에 왜냐면은 그 뒤에다가 그 애완견 옷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다가 이제 뭐 경호실 그 로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넣어가지고 선물했다는 말도 가능 있는데 거의 제가 수족 역할을 한 예, 거네요. 눈으로 보지는 않았는데 예.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이 경호처의 3급, 4급, 5급들한테 지탄을 받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이제 승진에 목매여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의 수긍해 주는 건데요. 이런 짓은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하여튼 잘 좀 되려면 경호처에서 어떻게 보면 좀 융통성 있게 법에 맞게 대응을 하는 게 정답이 아닌가. 그래서 박관천 우리 행정관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과 말씀 나눴습니다. 자, 마치기 전에 뉴스토마토 구독자 이벤트 하나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창 참여하시면 매일매일 2,000 통통 쿠폰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2,000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지급해드리는데요. 채팅창 링크에 있는 통통모랩에 가입하시고 회원 고유번호 코너 실시간 채팅창에 한 번만 붙여넣기 하면 이벤트 참여가 가능합니다. 하루에 5번까지 댓글 달면 1,000 통통 쿠폰씩 5,000 통통 쿠폰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상단 고정 링크 또 아래 더보기란 참고하시면 됩니다. 내일 방송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사당 1번 출구 준비되어 있고요. 차성환 시립대 교수 대담한 대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방송 시청 많이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뉴스인사 프라임 진행되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 이 시간에는 정치권을 향한 따끔한 일침 들어보겠습니다. 김진애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우 뭐 정말 나라 안팎으로 조용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주말을 지나는 게 네. 주말에는 더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워낙 집회가 많고 예. 또 요새는 어르신들도 많이 나오시기 때문에 혹시 거기서도 무슨 사고가 생기지 않을까 날까봐 걱정스럽고 걱정이 되는데 이 한남동에서 관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 네. 이렇게 무슨요 요새 이렇게 보면은요 네. 특히 뭐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보면 무슨 스포츠 중계하듯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무슨 우리가 요새는 왜 전쟁도 왜 꼭 스포츠 중계하듯이 막 하고 그러잖아요. 실시간으로 카메라가 찍어서 막 실시간으로 해주고. 막 예. 찍어야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 위험을 잘 모르는데 그렇게 되는 게 굉장히 너무 이거는 불행이다. 거기에다가 이제 LA에서 산불이 크게 났어요. 아니 요새째라는 건 이건 말이 안 되고 예. 지금 도심으로 갈지도 예.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혹시나 지금 큰일 그래서 났습니다. 큰일입니다. 예. 이래저래 안 좋은 뉴스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체포 이 부분 가장 윤석열 씨가 체포가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한 고비를 좀 넘길 것 같은데 신병 확보 계속 지연되고 있잖아요. 신병 확보가 되면은 일단은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게 네. 이른바 내전을 일으키려고 하는 말하자면 소요를 일으키려고 소요. 하는 이런 예. 거잖아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그것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고 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를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지금 법적인 조치 이른바 헌재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는 아주 예측 가능하게 지금 그거는 다 이루어지고 따박따박 있잖아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박따박 이루어지는데 예. 이른바 형사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란죄에 관련된 기소와 예. 신변 확보와 이게 이제 지금 막 엉클어지고 있는데 뭐 조만간 이번 주 내에는 뭐가 정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예. 두 가지가 좀 걱정이 되죠. 네. 하나는 이제 요 앞에 우리 박관천 전 경장님도 얘기하셨는데 네. 아니 정말 대통령이 그 부장회의에서 총기를 예. 쓸 수도 있다는 걸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를 했다는 게 이게 사실이냐 정말 아니요 우리가 왜냐하면 이게 우리는 들으면은 이게 사실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우리가 12.3급 계엄의 밤에 대통령이 직접 전화 걸어가지고 사령관들한테 들어가서 뭐라도 끌고 나와라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럴 수도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때는 정말 내란을 불법 계엄으로 내란을 일으키려고 그러더니 이제는 정말로 내전을 일으키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이게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이 상황에서는 사실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명확하게 지침을 내려줘야 돼요. 아하.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게 아직까지 안 하고 이것도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도 지난 주일에 예측하기를 영장의 이제 영장 연장이 일어나고 나면은 정광석화로 하는 방법도 있고 피말리기 작전으로 들어갔기도 네.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고사 작전이 피말리기 상당히 작전. 네, 네. 이게 이제 성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는 정광석화처럼 해야죠. 언젠가는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들어가야 뭐 자진해서 되고 나오지 않는 이상은 자진해서 나오니까 사실은 유일한 기회가 내일인데 네. 14일 날 헌법재판소에 출석하는 게 있으니까 여기에서 자진 출석하는 건데 안 나온다고 안 그랬어요? 나온다고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금 이제 자진 출석하는 게 국가를 위해서 가장 좋다 이러고 얘기를 하시지만 대통령은 윤석열은 뭐 안 나오기로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그러니까 같아요. 안 나오기로 한 작전뿐만이 아니라 구속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른바 불상사 네. 유혈 사태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게 상당히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두려워요. 왜냐하면 네.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은 바깥에 있는 왜냐하면 지금 유일하게 본인이 기댈 수 있는 거는 이제는 국민의힘도 기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거는 구구 일부 세력의 준동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꼭 정말 피를 보는 장면을 스스로 만들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 일부에서는 혹시 자작극이 생기지 않겠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자작극이요? 예.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죠, 그게. 자, 결국은 이제 빨리 좀 잡아야 되고 또 잡는 과정에서 경호처하고의 충돌 부분 이 부분이 계속 조금 우려되는데 김성훈 경호차장 네. 이 사람이 뭐 김건희, 김용현 라인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결국 이 사람이 키를 잡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죠. 이 사람은 이제 권한 대행도 아니고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은 지금 이제 모레 출석이 저기 예정돼 있는데 그때 그래서 아직 그렇습니다. 출석을 안 해서 안 지금 했죠. 영장을 신청을 했죠. 신청을 그래서 했죠. 예. 영장이 나오는 즉시 이 사람도 집행을 하는 거로 해서 들어갈 거다. 그럼 이것도 가능한 겁니까? 이 사람들을 먼저 체포를 하고 걷어낸 다음에 대통령 잡는 방법. 근데 이 사람을 체포하려고 그러면 누군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 그것도 마찬가지네요. 그래서 아마 동시에 진행이 동시에 해야 될 가능. 된다. 그리고 현장에서 지휘를 못 할 테니까 아무래도 지금 얘기하는 한 뭐 강경파가 10여 명 뭐 정도로 네. 남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 대한 지휘를 좀 못 할 테니까 그러니까는 조금 더 안전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는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게요. 네. 이게 김건희 라인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 그동안에 뭐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하면서 환심을 샀다. 뭐 개인적인 비리도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조치가 있기 바로 전에 이제 계엄 사태가 나서 지금 이렇게 됐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한심한 게 저는 김건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은 게 네. 아니 어쩌다가 경호에까지 김건희 라인을 붙이느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의 이게 뭐냐 포비아인데 네. 일단 자기 라인이 있질 않으면 뭐든지 안심을 못 하는 된다. 거예요. 그게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제가 정말 저기 하는 게 저는요 앞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김건희 씨는 솔직히 지금 이제 김건희에 대한 공격에서 지금 윤석열에 대한 공격으로 모든 게 다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의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조금 안도를 하면서 윤석열의 정말 이게 불상사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극우 세력이 자기 자신을 지켜줄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잖아. 우리에서는 부부가 한 사람이 이제 구속이 되면은 또 한 사람에는 조금 약간 약화가 되잖아요. 그런 걸 기대하면서 더 차이를 도모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이런 머리가 돌아가고 있을 것이다. 의원님 보시기에는 김건희 지금 심리 상태라든지 그 안에서 역할 어떤 게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요. 예. 이게 뭐 심리학자들이 얘기하고 특히 범죄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김건희는 여전히 이 상황에서 모면하려고 하는 생존 본능으로 모든 게 움직일 거라고 남편이 하더라고요. 잡히더라도 나는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물론이죠. 있다고요? 남편이 잡히더라도 그러니까 공동 전선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남편이 잡히더라도 하고 저는 윤석열의 예. 심리가 지금 심리가 왜냐하면 지금 뭐 박종준 차장부터 다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이제 스스로 고립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김건희로부터도 버림받는다 하는 그런 심리 상태 고립도 네. 상당히 작동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건희. 네. 왜냐하면 절대로요. 우리는 모든 게 부부가 일심동체니까 이게 같이 저기 할 것이다라는데 절대로 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을 네. 수 있다 이 두 부분은. 네. 자 그리고 지금 김성훈 차장 얘기를 했는데 지금 김성훈 뭐 이렇게 사퇴를 요구하던 간부도 있었고 부장급 또 글 썼던 또 부과장급 결국 뭐 글을 보직 해임 내렸다가 시키고 다시 올리고 또 올리고 뭐 등등 상황 봤을 때는 경호처 내부에 뭔가 흔들림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건 분명히 사실인 것 같고요. 만약 네. 영장이 나오잖아요. 네. 영장이 나오고 나면 내부에서가 무너지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상당한 협력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은 이렇거든요. 네. 그 박종준 차장이 그런 역할을 했었다고 그러는데 강경파와 이른바 이제 주화파죠. 네, 뭐 이 사이에서 온건파라고 그러던데. 온건파하고 사이에서 왜냐하면 우리는 법치를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막을 수는 없다. 네. 그렇지만 또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예우나 이런 걸 지켜야 되는 그 사이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네. 사실 경호처 입장에서는요. 네. 대통령의 신병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디에 계시건 그게 호송차에 있건 네. 구치소에 있건 아니면 관저에 있건 근데 지금처럼 관저 안에 있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가 불안하잖아요. 혹시 스스로
뭐 자해를 하는 그렇죠. 게 그래가지고 아닌가. 뭐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이상한 걸 꾸미다가 우리들 목숨까지도 위험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네. 이것 때문에 경제는 계속해서 폭망하고 대외 신뢰도까지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대통령의 신병을 안전하게 모시는 것까지를 경호처의 임무로 보면 좋겠어요. 근데 바로 그 점을 예. 최상목 권한대행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시를 내려야 되겠죠. 정확하게 지시를 내려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는 정말 답답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보면 다 하나씩 막 늦춰져요. 탄핵도 우리 생각해 보면 12월 3일 날 내란 일어나고 그 주에 탄핵이 됐었으면 여러 탄핵되고 가지가 체포되고 하면 12월 말에 다 해결됐을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다 늦춰져 가지고 결국 이 설날까지 갈 것 같아요. 잘못하면. 지금 지난주에 체포영장 나오고 1월 3일 연장되고 됐었으면. 그러면서 네. 조금 가라앉았거든요. 네. 그래서 환율도 좀 1,450원대 내려오는데 지난 주말부터 네. 다시 또 흔들리기 또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시작하거든요. 어떡할 겁니까? 이거 근데? 어떡할 거냐 큰일이에요. 그래서 이거 저기 더 길게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누가 좀 결단을 좀 내려야 되는데 자, 그 중에 하나가 좀 전에 얘기를 하겠지만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입니다. 내일 14일, 16일 이제 진행이 되는데 안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이게 막 체포 이런 게 두려워서 안 나오겠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거 싫어서 그러는 거죠. 뭐 그게 싫어서 그러는 다 거예요. 무서워하면서 왜 그런 일을 했대요? 그러면? 아니 본인이 한 짓을 명확하게 알고 본인이 왜냐하면 이런 상상을 할 거예요. 내가 지금 예. 특별 검사나 이걸 맡은 검사라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할지가 빤히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특검했으면. 그럼요. 그죠? 예. 그리고 그동안 출석하는 걸 몇 번 거절해서 체포영장 나온 거고 그리고 나가서 조서를 꾸미면 바로 그 자리에서 구속될 줄 아는데 예. 뭘 조서에 나온다는 겁니까? 이야, 그래서 안 나온다는 건 이렇게 비굴한 거 아닌가요? 비굴할 뿐만이 아니라 비굴하고 이거는 정말 추악하다고 보는 게요. 네. 이렇게 해서 내전 상태의 혼란을 일으키고 일부 극우 세력의 도움을 받아서 본인의 내가 말하자면 딜을 하려고 그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를 망명하게 해다오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조건 하에서 뭘 해달라든가 이런 식으로 할 테니까 너무 추잡한 거죠. 정말 이렇게 하는 거 중에 하나가 여당인 국민의힘도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좀 화제를 좀 바꿔서요. 내란 특검법이 민주당을 좀 완화해서 발의를 하니까 국민의힘은 또 자신들의 특검법을 또 자체 특검법 만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이제 시간을 끄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 나름대로 목적을 달성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조금 더 끌고 싶은 거죠 되도록이면은. 아이고. 근데 이제 지금은 저는 이제 제 판단은 좀 이렇습니다. 네. 국힘도요. 예. 특검법을 더 이상 끌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헌법재판소의 일정이 다가오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나름대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는요. 네. 이거 뇌피셜이라 그래도 좋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이 걱정을 하는 게 아닌가 어떤 싶어요. 걱정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제 명태균 예. 특검법 아니 죄송합니다. 예. 김건희 김건희 특검 안에 특검법에 있는 대해서도 명태균. 있는 명태균 때문에 국민의힘이 말하자면 여러 가지 데미지를 입을까봐 그걸 못하는 것처럼 예. 이 내란 특검법을 하는 것 중에서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대한 연루의 소지 이거를 되도록이면 없애고 싶다라고 하는 게 저는 작용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순전하게 대통령이 하여튼 간에 어떤 판단을 어떻게 잘못했든지 간에 거기서 일어난 일이지. 그러니까 이게 내각의 여러 부문들 네. 거기에는 뭐 한덕수부터 최상목 등등의 여기까지 거기다가 사실은요.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게 이번 비상계엄이 거의 유신 때하고 같잖아요. 거의 똑같아요. 전두환이 한 거하고 다릅니다. 네. 이거는 비상 입법기구 만들어서 국회를 해산시켜 버리고 새로운 법도 만들고 그러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정말 그야말로 영구 집권을 꿈꾸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런 걸 했을 때 과연 윤석열이 김용현 하나 믿고 또는 노상원 믿고 이러고만 했겠느냐. 사령관들만 믿고 했겠느냐. 그거는 당장 해는 작전이고 네. 분명히 한쪽에서는
무언가가 네트워크가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근데 지금 이제 지난주에 김태효에 대한 여러 가지 연루설 같은 게 네. 나왔잖아요. 외환죄에 관련된 뭐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것처럼 과연 비서실에 있는 여러 사람들 또 그다음에 내각에 있는 여러 사람들은 뭔가 저를 받지 않았느냐. 거기다가 추경호나 추경호. 뭐 이런 쪽에 그날 계엄 해제하는데 참여를 안 한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는 과연 귀뜸이 안 갔을까 이런 거에 대한 의심이 상당히 있어서 사실은 내란 특검을 하면은 이게 윤석열 한 개인에 대한 게 아니라 이 세력에 대한 거를 봐줘야 되는데 그거에서 오는 거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냐. 오히려 그게 논리적인 게 왜 자꾸 저렇게 반발하고 하는가 싶은 본인이 관련되니까 본인 정당이 관련되니까 그렇게 좀 이해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자기네들이 관련이 안 되면 없으면 왜 저렇게 왜냐하면요 끌어요? 이거 사실 저기 하면 네. 만약 누구누구의 미친 짓이다 네. 이러면 그 사람을 도려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출장이나 제명시키면 그만인데. 아니에요. 한 열흘 만에 적어도 탄핵이 그때 가격이 되고 난 다음에 바로 그때 출당 또는 제명했으면은 그러면 딱 갈라서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었을 근데 것 여기서 더 의심이 가는 게 네. 윤석열 측에서 예. 뭔가를 또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갖고 뭔가 뒤에서 야. 조종하고 있다. 예. 아니 이럴 수 왜냐하면 여태까지 검찰의 힘으로 캐비넷의 힘으로 많이 조조를 했듯이 여기에서도 뭔가의 연루에 그러니까 국힘을 같이 끌고 들어갈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게 그렇지 않으면 국힘이 왜 저렇게 나옵니까? 아 근데 결론적으로 만약 이게요 합리적인 추론이에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정말 최악의 길로 가는 거 아닙니까? 좀 글쎄 왜 말이죠. 위헌 그러니까- 정당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적어도 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저는 이 생각을 해요. 뭐 지금 6시간에만 뭐 줄이자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지난 한 1년 동안을 이걸 짜온 건데 이런 거를 하고 그 사이에서 만약 국민의힘에 전체가 연루됐겠어요? 그렇진 않죠. 아주 극소수의 핵심들만 연루가 돼 있겠죠. 극소수 만약 있다 네, 하더라도, 있다 하더라도. 극소수 예. 극소수의 몇 저기가 또 그것도 귀뜸은 했지만 설마 이렇게 입으로만 말을 못하는 뭐 이런 정도일 수 있고 이건 모른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 이거는 정확하게 해서 그걸 끊어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는 게 그게 자꾸 수상해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거 끊어내지 않으면은 아마 조기 대선을 한다 하더라도 대선을 못 치를 겁니다. 방법이 없을 것이다. 네. 또 한 명의 지금 문제되는 최상목 대행 얘기를 하셨는데 최상목 대행이 지금 사실 입장이 막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만약에 이제 이거 특검법 다시 올라가면 거부권 또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정도의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상목. 아니 일단은 최상목 권한대행은요. 네. 이거를 여야가 합의를 해와라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적인 말이고요. 네. 위법적인 말이고 국회에서는 의결을 해가지고 오는 거고요. 아마 지금 아까 얘기한 몇 가지의 수상한 점 거기에 최상목까지도 이것도 포함돼 있다고 뭔가 보는 게 맞겠죠. 포함되는 것 네. 때문에 불안해서 본인이 거부를 겁나서. 할 수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저는 다음번에는 재의결을 해도 통과될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아하. 2표가 모자라서 예. 못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내부에 국민의힘 안에서 바로 그 세력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국민의힘은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정당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뭐 위원 정당으로 뭐가 하더라도 그 안에 일부에서 건강한 세력은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내란 특검이 다음에는 꼭 되게끔 저는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최상목은 거부 못하죠. 또 그때는 싹 돌아서 그런 말인데 또 하나가 있어요. 못하죠. 지금 김건희 특검법 지금 그것도 4표 차이로 안 됐는데 그 우선해서 최혜병 특검법도 민주당이 추진하겠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난주에 유일하게 예, 이제 무죄. 가장 기쁜 소식이었고 박정훈 대령 무죄. 그리고 그게 예. 경호처에 대한 실무진에 대한 이제 경고도 돼서 상당히 이제 좋았는데 바로 그거죠. 지금 다들 얘기하는 게 박정훈 대령의 무죄는 윤석열의 유죄다. 유죄다. 바로 이런 거야.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그때 제일 이상하게 생각했던 거는 아니 박정훈 대령이 그거 좀 자기 권한 범위 내에 있는 걸 가지고 여러 가지 이의 신청을 하고 그랬다고 그래서 너무 놀라웠어요. 아니 왜 저렇게 경로를 하느냐. 집단한명이라고 하고 수개라 집단. 그러고 그게 뭐냐면은 속마음에 이제 알겠어요. 이제 알겠어요. 속에서 네.
이거 내 계엄해야 되는데 네. 저놈들이 저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이거 뭐가 되겠어? 그러니까 깜짝 속으로 그냥 소뚜껑에 놀랬던 거 아닌가? 이제 결론적으로 성향을 보니까 알겠어요. 이제는. 알겠어요. 그때 왜 이렇게 경로하고 네. 물론 이제 여기에 김건희 라인인 이종호나 뭐 이런 게 임성근이나 이런 네. 게 있을지 모르겠으나 뭐 하여튼 그런 그게 굉장히 작용해서 그래서 최상병 특검은 이제는 이제 이렇게 이거는요 네. 국힘에서도 저건 못할 겁니다. 네. 어떻게 거부하겠어요? 추상목도 거부 못할 거예요. 해야죠. 국민의힘이 지금 여러 가지 특검법도 있고 법률도 있는데 어쩌면 이번 이제 거의 마지막이다. 네. 앞으로 더 막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아,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요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네. 2월 말에서 3월 말 사이에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한 달 반에서 2달 반 남은 건데 그 사이에 자기네들이 지금 뭐냐면 국민의힘은 속으로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으나 이거를 태세 전환을 할 수 있는 걸 지금 놓치고 있어요. 그걸 놓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갑자기 또 지지율이 올라. 하하. 이 여론조사 가지고 구구가 막 결집을 해. 이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거 우리 아니다 이럴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선을 긋는 걸 지금 굉장히 하기가 어렵게 돼버린 그런 딜레마적인 상황에 있는데 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여론조사 말씀하셨는데 여론조사 갑자기 야 갤럽은 그렇게 폭도 크지도 않은데 갤럽 조사도 그렇고 민주당 확 떨어지고 국민의 확 올라가고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뭐 그거는 정확하고 그게 옛날에 박근혜 탄핵 네. 때는요 샤이 보수가 있어가지고 네. 샤이 보수가 답을 안 해가지고 박근혜 지지율이 막 떨어지고 그랬는데 5%까지 지금은 뭐가 있느냐면 샤우트 보수가 있다. 예, 예. 이제는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위기를 느끼고 더군다나 지금 탄핵을 당할 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체포까지 당할 판이니까 더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더 목소리를 높이면서 거기에 극우 세력의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이 막 뻔뽀질을 해주니까 그래서 샤우트를 하는 거라는 얘기를 샤우팅 하는데 치고 있다. 샤우팅 보수가 네. 지금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여론조사에 열심히 답하고 하는 거. 근데 이럴 때 대통령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에 대한 네. 말한 대통령의 업무에 대한 지지가 아니거든요. 그걸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국정을 하지 그걸 못해. 않는데. 국정을 안 하니까 국정에 대한 정말? 지지가 아니라 네. 이게 뭐냐면 지금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판도에서의 거기서 이제 결집하는 걸 보여주는 건데 이렇게 굉장히 왜냐하면 이게요 네. 위험한 게 만약 국민의힘도 태세 전환 못 하잖아요. 네. 건강한 보수들이 꼼짝할 수가 없고 맞습니다. 뭐 김민전이니 윤상현. 이른바 맹윤. 맹년들이 네. 더 맹렬하게 맹목적으로 뛰게끔 만드는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미래를 망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바람직하지. 이 사이에 신난 거는 그거 유튜브들 뿐이에요. 맨날 코인팔이 하고 돈 벌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말 윤석열과 김건희와 그리고 국힘의 몇 사람들이 맹년과 찐년들이 네. 그야말로 이런 서커스질을 하면서 보수 유튜버들 뭐 돈 벌게 해주려고 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이게 뭐 정말 블랙 코미디죠. 예, 알겠습니다. 네. 빨리 좀 우선이 체포가 좀 되고 나라가 좀 안정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제발 좀. 다음 주일에는 네. 안녕 예, 하십니까? 좀 안녕 하십니다. 다음 주 일침할 때는 조금 정리가 되기를 좀 바라면서 네, 예, 그렇습니다. 최소한이 그겁니다. 그것만 되면 좀 뭔가 좀 풀리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진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품격 뉴스 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전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